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63회 시작하겠습니다. 63빌딩도 있는데 63회니까 좋네요. 처음부터 개 같은 애들이. 63회. 야,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러니까. 진짜. 좀 있으면 우리 그 김은정 PD의 역작인 변진섭의 희망상 보다 더 장수한 프로그램으로 남겠네요. 아니 왜 그래요? 왜 저 변진섭의 희망상 변진섭입니다를 왜 자꾸 불쌍한 프로로 만들어요? 희망상 변진섭. 지금 변진섭 씨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열심히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신작 소설과 경쟁 구도를 지금 2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복수의 탄생의 작가 이재희PD입니다. 네. 서점에 깔려 있어요. 하나씩 사보세요. 이강부도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2강 구도 지금 치열하게 접전을 펼치고 있어요. 출판사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자릿수가 3개 차이 나는 이강부도? 책이 기세가 무섭다며 심상치 않다며 팔리는 기세. 무라카미 하루키 신작이 책은 뭐 얼마 안 팔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속도로 팔리고 있어요. 네, 하여튼 이제 얘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후 4시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는 김훈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붐의 영스트리트에서 치킨런을 담당하고 있는 오늘도 치킨 배달 나갈 거예요. 그 옷 입고요? 그럼요. 왜 그런 짓을 해요? 한번 해봤어. 먹고 살려. 열정이 있어 아직도. 아직도 먹고 열정이 살려고. 있어 이 친구. 야 오늘도 봐라. 오늘 또 야구 영화라고 또 두산 저지를 또 입고 왔다. 야 이거 진짜 정말 레어템이야. 깨알 같다. 이거 깨알 레어야. 같아. 이거 진짜 입던 거야. 아유 깨알 진짜 같다, 있던 걸 받은 거야. 알았어요. 어쩌라고 지금. 하여튼 당신 열정이 있는 사람이야. 그럼요. 이승훈의 열정이 오늘 또 빛을 발했어요. 아니 옷만 입고 온 게 아니라 어디서 또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여성분 한 분을 또 그럼. 이렇게 모시고 왔네. 야구 영화라고. 아니 원래 야구 좋아하는 여자들 이뻐요? 그럼. 나도 좋아야겠다. 그럼. 내가 락 좋아하는 여자들만 만나다 보니까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씨발이야 막 진짜 생겼어. 씨발. 막 생겼어. 야 씨발 진짜. 야구 좋아하시는 거 아니셨어요? 아니 안 좋아요. 서울대 야구부 연관 네. 때문에요? 야구장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어떻게 그런 야구를 소설을... 전혀 몰라. 정말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썼어요. 네. 보통의 남자들보다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몰라. 네, 뭐 공색에 들어가면 어머. 아웃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쓸 수 있다는 것도 능력이네요. 검색을 그렇죠. 잘해요. 네이버에. 검색을 잘하고 편견이 없어요. 야구나 축구나 같은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 사기야, 다 사기. 공으로 던지면 된다. 뭐 이런 제가 그 느낌. 책 낸 이후에 각종 야구 잡지에 기고해달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기고를 또 했어요. 거기서. 뭐 여름 야구 재밌게 보는 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훌륭하다. 자 어쨌든 우리 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야구를 사랑하는 비양으로 할까요? 네.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여자. 미소만 아름답나? 에이 왜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미소만 사기꾼이야. 아름답나? 아니 인상서도 아름다운데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환영받는 기분이네요, 여기가. 내가 성격만 아름다운데. 나쁜 이재기라 그러면 안 되는 다 나쁜데. 그러니까. 네, 미소가 아름답고요. 매일 야구와 함께하는 여자 비양입니다. 네, 야구를 몇 살입니까, 정말 좋아해. 비양? 제가 올해 27 야. 됐네요, 벌써. 정말? 네. 27이라고요? 네. 진짜 동안이다. 대학생 같은데. 정말요? 그런 깜짝 놀래. 뻔한 거 하는 놈이나 그걸 또 받아주는. 연이라고 할 뻔하다가 너무 뻔한 이뻐가지고 스토리. 조금만 덜 이뻐서 내가 받아주는 연이라고 할 뻔했는데. 안 그럼 했어요. 창의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요? 크리에이티브하게. 받아주는 년이나. 왜 이렇게 좋아지 오늘? 아니 왜 이렇게 야, 터지니? 근데 진짜 야구를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되게 아름다운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일단 다음 주 일단 야구장부터 가는 어. 걸로 제 야구 어. 인생을 야구 야구장 중계를 가봐요, 보면은 진짜. 야구 이렇게 가끔 네. 이제 카메라로 잡거든요 관중석을. 근데 희한하게도 카메라맨도 남자고 커팅하는 PD도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쁜 분들만 그렇게 잡혀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고의적인 그거는 것도 있어요. 모든 일부러. 스포츠가 다 똑같아요. 네. 축구 경기도 예쁜 여자를 잡습니다. 아니 우차사에서도 이쁜 여자만 잡아 무슨 소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다고. 김은정 PD가 개콘 100번 가봐요. 잡히나? 안 잡힙니다. 네. 우리 비양 오늘 그 네일하고 옷이 매치가 약간 진부하지만 나쁘지 않네요. 네.
깔맞춤이라고 하죠. 깔맞춤. 어쩌다 보니까는 이렇게 그저 됐네요. 오른쪽 엄지 좀 벗겨졌습니다. 네. 되게 세밀하시네요. 네, 쪼자네요. 아 그런 거군요. 쪼잔하다. 이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나한테 만나보지도 않고 그런 쪼잔해. 얘기를. 아유, 네가 나 쪼잔한 만나봤어? 사람. 전두환 같은 에휴. 거. 에이, 만나봤어? 쪼잔한 사람. 궁금하면 만나봐도 돼요. 자, 메일 소개해 주세요. 자, 오늘 이거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제 저희가 드디어 진짜 이 정도 되면 보는 라디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나왔으면 이 정도 사이즈면 보는 라디오 가야 돼. 아니, 아, 우리만 정말요? 보고 싶어. 아유 개새끼. 합시다. 이거는 먼저 소개를 시켜드려야 될 것 오늘 같아. 당신 유난히 점잖은 척하네요. 무슨 소리야? 원래 그렇잖아. 야, 내가 올 때. 넌 유난히 깐족돼 지금. 왜 이렇게 깐족되냐? 씨발 걸렸네. 씨발 걸렸다. 내가 아까 비양 들어오면서 굉장히 쿨한 척했잖아. 어. 빨리 들어가야 돼. 앉으세요. 빨리 가야 돼요. 약속 있어. 저 내심 약간 무서웠어요. 첫 사실 막 인상이. 보는 순간 마음에 들었어. 아, 저 자 해주세요. 예, 김태웅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지난번에 만화 포션을 보냈다고 하신 바로 그분이에요. 네네. 이재익 PD한테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들었던 청취자. 안녕하세요, 세 PD님. 지난번 감시자들 편 잘 들었습니다. 보내드린 건 진토닉이나 가볍게 해드시라고 봄베이 사파이어 진을 보내드렸습니다. 택배가 조금 늦게 가서 심려를 끼쳐드렸네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만화 포션을 깠습니다. 네, 봄베이 사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사파이어가 아니고 사파이어잖아. 사파이어. T하고 F도 구별을 못해. 뭘 자꾸 싸요. 사람 참 아유, 조속하게. 패션 피플. 아유 아유, 진짜. 비양광인데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아, 그러고 보면 둘 다 영문과 아니야? 서울대 영문과. 네네. 네, 저는 서강대 같은 S대 S대. 영문과. 제가 서강대 연구를 가려다 못 갔어요. 그건 진짜 막 던지는 거다. 노톤 앤솔로지로 공부했어요 혹시? 네? 노톤 앤솔로지로? 아니요. 아니구나. 네. 공부를 안 했나 봐. 아니, 사실 27살이면 저랑 띠동갑이에요. 교과 과정이 충분히 바뀌고도 남을 시간이야. 12년이라는 시간이면 같이 수능 봤다는 게 믿어지지 않지. 진짜 친하게 지내고 싶다. 내가 여자들한테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 아니, 잘하잖아. 모든 여자한테 다 하잖아. 진짜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질시와 견제 속에서 진짜 내가 샘도 많고 질투도 많지만 너를 질투한 적은 없다. 친하게 지내요. 네. 어쨌든 그 아름다운 봄베이 사파이어 아름답게 패션 피플. 토닉을 해가지고 먹었는데 근데 세긴 세더라. 머리 너무 아파. 47%? 그리고 김우정 PD가 저와 이승훈 PD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줬어요. 뭐? 도수가 그게 알코올 함유량이 아니라요. 곱하기 2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가 알코올이 들어있으면 40도짜리 술이 되는 거예요. 에이 무식한 것들. 진짜 김은정한테 이런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확 상한다. 잡고 반성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꽉 잡고. 저는 비양 손을 잡고 반성하고 싶어요. 꼭 잡고. 그러니까. 사실 비양은 S에도 출연해야 하는데 19에 출연하게 했어. 사실 아니 S에도 출연하면 그런 되지. 거예요? S가 더 S에 많지. 출연하면은 출연료도 나갈 수 있잖아. 그것도 그렇고 비양은 S를 굉장히 좋아해요. 비양은 S도 좋아하고. 이렇게 합시다. 비양은 우리 이수경의 파워 FM에 네. 출연하는 걸로 합시다. 정말요? 네. 네, 초대해 주세요. 공중파 대회 합시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것이 분위기가 좀 더 자유롭잖아요, 아무래도. 훨씬 자유롭죠. 여긴 막하죠. 그렇죠. 여기 네. 출연료 안 나와요. 예. 자유롭네요. 분위기도 자유롭고 출연료도 나가는 김창렬의 올드 아니 진짜 내가 거기는 정말 야구를 정말 사랑하는 야구 전문 프로라고 할 수 있어요. 김창렬 씨도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네. SBS 아니 그리고 진짜 라디오 프로그램 가운데 박찬호, 유현진, 유현진이 왜 류현진. 류현진, 사파이어가 사파이어, 위현진이야. 박찬호, 유현진, 한 명 또 있는데 누구지 유명한 사람? 김창렬? 어? 김창렬? 추신수는 아니고 박찬호, 유현진 너 하여간 비슷한 급이어야 돼. 갑자기 떨어지면 안 된다. 너 몇 명 없어 지금? 박찬호, 위현진 몇 명 없어 너. 야 거기서 갑자기 막 김병현만 나와도 훅 떨어지는 거야. 턱 떨어져 너. 그거 좀 잘해봐. 어쨌든 누구? 최소 2대5야 최소. 박찬호, 유현진 로드리게즈? 이런 급의 데릭 지터? 모든 야구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이 그랜드슬램으로 출연한 곳이 바로 김창렬의 올드스쿨이에요. 여기는 박찬호, 유현진급만 출연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프로예요. 보니까 둘만 나왔네. 둘만 나왔어. 보니까 둘만 나왔네. 어쨌든 우리 저 비양이 네. 출연하기에는 딱 적합한 프로는 김창렬의 올드스쿨이다. 또 다음 일 갑시다 우리. 그 지난주에 매일 격감했다고 한번 저 이승훈 PD가 날렸잖아요. 해외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왔네. 런던에서 김선주님 메일 주셨고요. 잘 듣고 있다고.
오혜선님. 아니 해외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왔으면 뭐 부에노스아이레스도 나오고 뭐 앵커리지 나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런던 한 명 나오고 그죠? 야 앵커리지 졸라 오랜만에 듣는다. 어. 옛날에 대한항공 앵커리지 취향 이거 광고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저도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호흡 많은 도시 중에 가본 데도 아닌데. 네, 그다음에 생각났어요. 이 뭐야 준 S 강님께서 뉴욕주 롱 아일랜드에서 강준성님께서 뉴욕도 음. 그 정도면 됐어요. 뭐 좀 런던 찍고 세계적인 뉴욕 찍었으면 방송이에요. 그리고 250만 원이에요. 부루마블에서 두개 합치면 다 털려요. 한 번씩 걸리면 끝나요 그냥. 야, 우대권이 야, 없는 야. 한 작살납니다. 야야 여기 봐라 김호정님은 인도에서 보냈다. 야 인도에서 우리 호정이 아니 딴 분 아니야? 아니야 호정이요? 맞아. 그거 우리가 맞아요. 알고 있는 바로 그분이에요. 호정아 잘 지내지? 강남역 롯데캐슬 사는 호정이. 호정아 빨리 들어와야지. 우리 문을 활짝 인도에서- 열어놓고 있어. 그러니까 들어오기만 하면 돼. 호정아. 김호정님께서 인도에서 겨자씨를 찾아서 귀국하겠다고 겨자씨를 찾겠답니다. 아 호정. 카란다 많이 먹고 와라. 비양은 그다음- 집은 어디요? 저는 일산이에요. 아 일산. 네. 아. 아 역시. 나 일산 되게 좋아해. 아, 옛날에 마두동 살았거든. 아 정말요? 네. 네가 1초도 빨리 얘기했다 나 보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웃니? 한우수도 이쁘다니까 이 사람아. 나오네 진짜. 그다음에 M 김님께서 김M님께서 호주 시드니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스티븐입니다. 아. 보스턴에 스티븐 형님이 있다고 하기에 여기 시드니 카페에도 스티븐이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호주 시드니까지. 야 오늘 뭐 어마어마하다. 뉴욕주, 오늘 뭐- 인도, 런던 이런 호주. 방송이에요, 삐양. 우리 지금 들었죠? 뭐 그러니까요. 인도, 뭐 앵커리지도 아마 있을 거야. 앵커리지에서 꼭 보내주세요. 김봉성님으로. 앵커리지 한번 갑시다 우리. 아, 그러고 보면- 목소리를 깔지 얘가? 굉장히 저음이시네요. 아니 원래 제가 아니 듣던 목소리랑 이게 아니 아니 정말 이렇게 큰 사람이 이렇게 방정받을 수 없다 이런 거잖아요. 아니 어제 마나 포션이 아직 안 깼어요. 네, 사실은 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어제 정말 봄베이 너무 좀 많이 맛있죠. 먹어서. 비양은 술 잘 먹어요? 저는 못 마시진 않는 것 같아요. 어... 야, 못 마시진 않는다는 대답 이런 말은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다. 내 영문학과에 아, 내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서강대 영문학과 출신의 87년생의 내가 늘 불쾌한 게 뭐 술은 술도 잘 싫어하는데 마시고. 술자리는 좋아해. 이런 판에 박힌 대답. 야, 못 마시진 않는 것 같아. 정도면은 진짜 잘 마시는 거야. 거의 뭐 아니, 근데 말술이야 말술. 술을 잘 먹느냐 못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애티튜드를 늘 보잖아. 아, 열심히 마시는 파이팅 있게. 어. 그런 거 하나는 뭐. 정말 훌륭한 자세다. 최고다 최고. 네. 또 이런 걸로 칭찬 받아먹긴 또 좋네요 이런 분위기. 음, 네. 어쨌든 신촌 호텔에서 한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경솔했어. 여기 터지면 정말 당신은 똑똑한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은 청취자분들. 만약 제가 이만 멘트에 웃었다면 당신은 진정한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지수 별 안 5개. 웃은 척 하지 마, 씨. 쓰레기 지수 별 5개. 나도 뭐 하나 소개할 거 있어. 아, 진짜? 빨리 해, 아니, 빨리. 그게 아니라 우리 그 카페에 이런 걸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제목이 깜짝 놀랐어. 제목이 당신을 알고 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내신 분은 플로라님. 안녕하세요. 9학번 미혼 싱글 여성입니다. 꼭 우리 청취자분들은 이렇게 여성인 경우엔 밝히더라고요. 학번도 잘 밝혀. 싱글 플로라님. 지금 9학번이면 졸업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학번을 밝히고 있어. 몇 년 된 거죠? 9학번이면? 한 15년 됐죠. 여성분이면. 죄송한데 지금 이게 멈췄어요. 방송 왜 이렇게 막해. 자, 두 달쯤 어느 웹툰 기획사 PD님과 이태원에 술을 마시다가 시네타운 식구를 나인틴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영화사 제작 PD님과 술을 마시고 같이 술 되게 자주 마시는구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요즘 시네타운 나인틴이라는 팟캐스트에 푹 빠져 지낸다고 했더니 누가 하는 거야 물으시길래 라디오 PD들인데 예전 컬투 PD랑 희망사항 PD랑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제 얘기 하시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이제 PD님 아세요? 하니까 예전에 같이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 질주 때 졸라 옛날 영화네. 질주 때 스크립터로 일하셨대. 혹시 기억하시는지. 지금은 수유리에서 유명한 장명소에서 이름을 서광옥에서 서채우로 바꾸고 너무 심하게 바꿨어. 광옥 여자가 광옥인데 채우로 바꾼 거야. 아이고, 너무 심한 거지. 알아요. 요즘 아주 잘 나가신 분이랍니다. 언젠가 제익 PD님과 모텔 벽지 보러 다니신 여자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요. 이게 언제냐면 무려 97년? 16년, 15년 전? 1998년. 그러니까 우리 비양이 10살 때.
국민학생 때 비영이 초등학교 문방구에서 뽑기 뽑을 때 뽑기 뽑고 뭐 이럴 때입니다. 병아리 키우고 이럴 피카츄 때. 보면서 좋아할 때 그때는 이 광옥이랑 담배 피면서 어, 인생이란 무엇인가. 네. 우리 오늘 술자리 끝나고 어디를 갈까? 인테리어 보러 갈까 말까 뭐 이런. 저보다 2살인가 많은 누나였어요. 굉장히 아, 동글동글한 그래? 귀여운 아. 누나인데 아직도 영화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광옥 누나 장명수 안 된다며. 장명수 이름을 바꿨대잖아요. 이 사람이 좀 똑바로 좀 읽어. 야, 미안해. 만화 포션이 아직 안 깼어. 서광옥에서 서채우로 아니 장명수 한다는 거 아니었어? 미안해. 미치겠네.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너무 바꿨다. 광옥에서 채우면 어. 심하게 바꿨네요. 어. 반가워요, 광옥이 누나. 채우 누나 반갑고 같이 한 작품 합시다 우리. 야 근데 그때 스크립터로 일을 하셨으면 지금쯤 입봉을 하셔서 지금 그래 제작자 데뷔를, 하신대잖아. 하시거나 15년 정도면. 아니면 뭐 제작자가 되시거나. 아직까지 이 버텨온 것만 해도 박수를 보냅니다. 그럼요. 뭐 저도 오래 버텼지만 어쨌든 그러네. 진짜 반갑다. 자 그러면 메일 주소는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시네타운 19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유일한 앵커리즈의 청취자일 수 있습니다. 아 앵커리지. 이렇게 보고 있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할까? 재미없는 얘기만 해봐라 이러고. 요즘 제가 제일 무서워. 요즘 전 술자리에 가도 뭐 하나 던져놓고 승훈이 있나 하고 눈치를 봐요. 습관이 돼서 그런 거 있죠. 어제 그래서 피곤했나 봐요. 어제 술자리가 영 피곤하더라고.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PD랑 술 먹으면 다음날 피곤하대잖아. 정말 그러니까 어제 뭐 높은 사람도 없고 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정말 편안한 친구들하고 먹었는데 이렇게 피곤하네 다음 날. 자꾸 뭐나 던져놓고 뒤를 돌아봐요. 그러니까 어딜 자꾸 보냐고 속으로 승훈이 있나 해서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시네타운 19 CINETOWN 숫자 19 @gmail.com으로 메일 많이 보내주십시오. 목격담 사연 뭐 여러 가지 환영합니다. 어디서 봤다? 목격담? 뭐 목격담? 뭐 저 신촌 카페에서 이승훈이 여자랑 둘이 술 마시는 거 봤다 이런 거 많이 올라오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이 올라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카페는 뭐 너무 자주 가니까. 너무 자주 가니까. 카페 애호가. 특히 신촌이라는 점이 마음에 드네. 우리 삐양하고 한번 가야 된다 시원하게. 너무 들이대. 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 그냥 삐양을 통해서 야구를 배워보고 싶다. 뭐 이 정도 느낌이었지. 아유 우리는 뭐 다이렉트하니까. 갑자기 영어를 자꾸 쓰게 되네 삐양 있으니까. 저런 사파이어 같은 놈. 에이 저는 패션 피플이에요. 에이 사파이어 같은 놈. 뭐 김훈정 PD 뭐 성훈 애티비에서 햇반 사들고 들어가는 거 봤다 이런 거. 많이 목격담 환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메일 소개 조금 하고 비양이 있으니까 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 미스터고입니다. 줄거리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저희 장기라고 할 수 있는 줄거리 소개 이어지겠습니다. 지난주에 굉장히 줄거리 소개 훌륭했잖아요. 사이드 이펙트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좋았어요. 지난주가 너무 망해서 지난주 제가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 미스터고 며칠 전인 7월 17일 재헌절날 개봉했네요. 한국 영화고요. 김영하 감독입니다. 이 김영하 감독 네 번째 작품이죠, 그렇죠? 오브라더스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 4개밖에 안 찍었어요? 네 번째.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합치면 2천만이 넘어요. 자 지금 저 뭐야 신네타운 쪽에서 녹음하고 계시잖아요. 생방하고 계시죠. 바로 옆에 계시네요.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깔 줄 모르고 저기서 순진무구하게 하고 있겠지. 어떻게 알아 까는지. 아이. 미리 속단하지 마. 그런가? 자 원래 그 허영만 화백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스토리는 멀리 저 중국에서 시작합니다. 중국에 서커스단이 있어요. 네. 서커스단에 뭐 잘 나가는 서커스단은 아니고 지방에 이제 찌그러져가는 서커스단인데 좀 특이한 게 동네 이제 고아들을 많이 모아놓고 네. 밥도 주고 이제 키워주기도 하고 살피면서 서커스단 기회를 또 가르쳐서 운영되는 가족 같은 그런 서커스단인데 여기 서커스단 단장인 웨이웨이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연히 손녀가 이름이 웨이웨이겠죠. 근데 이 사이에 고릴라가 한 마리 있어요. 이 고릴라가 서커스단에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재주가 있는데 그 재주가 뭐냐면 공을 방망이로 잘 때려냅니다. 야구하듯이. 이 서커스단 단장이 웨이웨이 할아버지는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어릴 때 그 야구 도박으로 돈을 많이 날리고 이러면서 야구에 대한 어떤 한 같은 게 있고 또 꿈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고릴라를 너무 열심히 키워요. 그래서 고릴라가 타고난 재주도 있고 하니까 계속 키워주다 보니까 정말 공을 잘 때려내는 거예요. 훌륭한 타자처럼. 자 그런데 이 서커스단은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을 지게 돼요. 악질 그 채무업자들 그 중국의 뭐 링샤오강이라고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잘 모르니까 그냥 김희원 씨라고 배우 이름을 댈게요. 이 김희원 씨가 있는 그 조직이죠. 중국의 그 사채업자 조직인데 조직으로부터 돈을 꿔가지고 그 극 중에 한 10억여 원 정도 되는
돈을 꿔가지고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 있는 유명한 스포츠 에이전트인 주로 야구 선수들 에이전트인 성동일, 성충수로 나오는데 성동일이 빅딜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고릴라를 데려가겠다 한국으로. 그래서 그 대가로 빚을 갚을 수 있게 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변희봉의 그 유언 자체가 워낙 그 야구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고 죽은 걸 손녀가 알고 있고 게다가 돈까지 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웨이웨이는 미스터 고 우리 고릴라를 데리고 한국으로 건너갑니다. 두산 그 구단에 입단을 해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최초의 고릴라 선수로 입단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 쳐요. 공만 던지면 무조건 쳐냅니다. 뭐 그러는데 그 입단을 할 때 밝히지 않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숨긴 비밀이죠. 알면서도 숨겼으니까 이 무릎 연골에 지금 큰 무리가 온 상황이라 언제 지금 연골이 연골을 파열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걸 숨기고 입단을 시켜놓고 돈은 돈대로 챙기고 경기를 뛰고 있는데 이제 슬럼프가 오는 거죠. 당연히 영화에 위기가 생기잖아요. 그 위기가 다각적으로 생기는데 일단 첫 번째 위기는 성동일과 그 웨이웨이 사이 계약 문제예요. 워낙 그 양아치 그 같은 그 면모가 있는 것 같게 자꾸 돈을 주는 걸 미루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돈을 빨리 못 갚고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얘기한 그 린샤오강 김효원 씨가 또 도저히 못 참게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오려는 그런 상황을 또 만들게 됩니다. 그게 하나 겹치고 또 하나는 이 무릎 아까 얘기한 숨겨놨던 그 무릎 인대 약화된 것들이 또 불거지면서 이 두산 구단은 물론이고 미스터 고가 이제 굉장히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그 위기에 처하기 직전에 일본에 있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주니치 드래곤스 맞나요? 맞습니다. 야구 잘하는 사람 없어요. 한 번도 일본 야구 본 적도 없는데 두 구단에서 우리나라보다 안 봤잖아. 안 봤죠.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정말로. 그 두 구단에서 구단주가 미스터 고우를 영입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기를 스카우트들이 보고 이제 판단을 하잖아요. 그 선수가 이제 경기 뛰는 걸 보고 구속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투수 같은 경우에는 타자 같은 경우에는 치는 모습도 보고 자세도 보는데 그때 이제 마침 무릎 인대가 막 파열되기 직전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이 김유원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미스터 고와 함께 서커스 안에 있었던 길들여지지 않는 마운틴 고릴라인가요? 네. 이름이 뭐였죠? 고릴라 레이팅이라는 고릴라를 투수로 훈련시켜서 데리고 오는 거죠. 근데 이 고릴라는 굉장히 난폭해요. 네. 미스터 고처럼 훈련이 되는 고릴라가 아니라 타고나는 그 종이 훈련이 안 되고 조련이 안 되는 고릴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플레이오프전에서 미스터 고의 활약으로 올라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상대 구단에 이 중국 사채업자 린샤오강이 데리고 온 고릴라가 입단하게 되면서 투수와 타자로서 마지막 경기에서 붙게 되는 거예요. 그 경기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난리는 극장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뭐야? 너무 다 90% 했으니까 10% 남겨야 되는 거예요. 다 해.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미스터 고가 이겨요. 이기는 게 어떻게 냐면 공을 받아 쳤는데 배트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리고 공도 산산조각이 나요. 실밥이 다 터져가지고. 이런 경우는 룰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생기지 않았던 일이기 때문에. 근데 궁여지책으로 이제 합의한 룰이 공의 모든 조각을 다 모아가지고 오면 공을 갖고 온 걸로 치는 거죠. 그런데 아웃이 되긴 됐는데 공 한 조각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미스터 고가 세이브 되면서 이기는 걸로 끝납니다. 영화가. 그래요. 삐양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삐양 평소에 영화 많이 보세요? 저 영화에 즐겨 봐요. 뭐 최신 영화는 다 팔로우하는 편이고. 남자친구랑 같이 가서 와요? 네? 남자친구랑 봐요? 뭐 그냥 뭐 여러 친구들과. 네. 남자친구가 여럿이야. 여러 친구들이야. 여러 친구들. 삐양 바람둥이설. 바람둥새. 여러 친구들. 워너비. 워너비 삐양스 걸프렌드. 아니 근데 워너비는 하면 안 돼. 워너비는 왠지 삐양하고 경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워너비는 워너비 빼기로 해. 워너비는 빼고 얘기합시다. 키다리 삼촌 말고 키 작은 삼촌 이런 거죠. 키 작은 아저씨. 도움 말도 해주고. 제가 뭐 경험은 많아요 여러 가지. 네, 그러실 것 같아요. 특히 뭐 남녀 관계의 경험은 도움되는 경험은 아니에요. 그 시네타운 19 즐겨 듣는 친구가 있는데 이재익 PD님 제일 조심하라고. 네. 그 친구 너무 정확하네. 제일 좋다고라고 할 때. 나도 설마 이런데 역시 예상대로. 아니 그 친구는 어떤 삶에 대한 통찰이 있으신 분인가 그런 봐요. 거예요? 네, 그런 저한테 친구들은 그런 조언을. 오래 곁에 두세요. 네네. 훌륭한 친구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거기 저 바람이나 좀 쐬러 가서 밥이나 먹고 오자는 얘기예요 저는. 뭐 그래 사람 바다 볼 보고 줄 아는 싶다 뭐 눈이 그런 거. 있네.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 호숫가 돌면서 이렇게 장어라도 좀 굽다 보면. 장어 좋죠. 그럼 삐양 그 살면서 제일 좋았던 영화가 뭐예요? 제일 좋아하는 제일 영화. 좋았던 영화요? 제일 좋아하는 영화. 근데 사실 저는 영화 볼 때마다 뭔가 약간 힐링 타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영화를 보고 나면 좋았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영화가 조금 진부할 수 있는데 Walk to Remember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사랑 이야기인데 저는 그게 왠지 모르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우리 맨디 무어의 OST로 유명한. 네, 네. Only Hope. 그 OST는 지금 들어도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너무 네, 좋죠. 그 영화. 한번 듣고 갈까요? 아, 제가 왜 갑자기 음악도 뛰어들지? 돼요? 아 좋네요. 아 좋네요. 갑자기 경쟁을 하고 있어. 얘는 아, 내가 좋네. 보기에는 비양을 제일 좋아하는 건 얘야. 아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을 못 하겠네요. 너무 좋아하는 제가 너무나 평소에 흠모에 어제 맞지 숙취 때문에 않는 그러신 아니 이 시점에서는 할 말은 해야겠어. 발음이 썩 좋지는 않네요. 워크 투 리멤버하고 굉장히 걸리는 발음이야. 영문 까나오셨는데 무슨 여기서 소리야? 들통나네요. 아니 네. 누가 누구 발음 지적을 해? 아 발음 좋으실 것 같은데요? 발음 좋지. 아, 한번 해주세요. 굉장히 플런트예요 저는. My pronunciation is very fluent. 저런 뭐야? 사파이어 같은 놈. 패션 피플 같은 놈. 에이 사파이어 같은 놈. 아이고 이 사람들아. 응? 그러지 좀 마. 패션에 피자도 모르는 놈이 뭘? 그러지 좀 마. 그래서 어떻게 먹히면. 이번에 미스터 고는 어떻게 보셨어요? 미스터 고 제가 사실 어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 있는데 이 사실 소재 자체가 굉장히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고릴라가 야구를 약간 이런 반응이 그죠. 있었는데 네. 보고 나서 전혀 반감이 안 들더라고요. 그만큼 이런 소재로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야구를 또 워낙 좋아하니까 그죠. 디테일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 링링이 한번 이제 좀 홈런 치고 이제 인기가 많아지니까 그 풍선 막대 풍선이라고 네. 바나나로 만든 바나나 모양으로 그런 것도 만들었죠. 너무 귀엽고 저희가 바나나 참 좋아하는데. 왜 웃으시죠? 왜 웃으시죠? 오늘 의상이 바나나 색깔로 입고 오셔가지고 맞습니다. 왜 웃으시지? 유난 이게 마음에 들었구나. 옷이랑. 그래서 뭐 그런 것들 네 그런 디테일적인 요소 너무 뭐 재밌었고요. 또 KBO 통해 가지고 뭐 네.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네네. 뭐 절차 밟아가지고 네, 그리고 야구 룰도 입단하고. 어느 정도 접목을 해서 예. 좀 시청자들이 특히 야구 팬들이 보기에 재밌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재밌었어요. 원래 좋아하던 야구 영화 있으세요? 평소에? 아니요 그런 거 아, 없고요. 전혀? 퍼펙트 게임 그거를 좀 의미 있게 최동원 옛날 선수. 영화인데. 네? 옛날 최동원과 최동원 선동열 아니 선수와- 그거 말고 아, 작년인가 그렇게 옛날에 개봉한 아니에요? 재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말고. 야, 저 씨. 아, 나 무식한 새끼 진짜. 저거. 아우 나가 죽어 왜 그래? 위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늙으면 죽어야 한다. 이게 이런 거. 죽어. 아나 정말. 퍼펙트 월드였나 그거는? 퍼펙트 월드. 퍼펙트 월드. 아, 그건 야구 영화도 아니야. 야 그거는 어린 아이와 그 납치범과 이게 야! 사람과 어른과 그 아이의 그 나이를 초월하는 알았는데. 우정에 대한 다 같은 영화야. 왜 그래? 알았어. 편협하게. 그러니까 나의 용포력으로 포용하마. 그 그래서- 영화도 재밌게 봤는데 예, 예. 이번 영화는 좀 다른 요소적인 면으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오락적인 면도 있었고 또 좀 아기자기한 그런 영상도 예를 들면 어떤 게 기억이 나요? 잠실구장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잠실구장 그 중앙석을 VIP 룸처럼 꾸며놨던데 사실 지금 잠실구장 그런 거 없잖아요. 전혀 없죠. 네, 가상의 근데- 네, 공간이죠. 가상의 그러니까 공간인데 사실은 지금은 문학구장에 가면은 그런 비슷한 느낌의 아, 예, 예. VIP 룸이 가상이 하나가 없구나. 있죠. 네. 예. 안 가봤을 때 할 수 있나? 근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데서 한번 생각하고요. 보면 맥주 네. 마시면서 네. 보면 정말 재밌겠다. 네. 야구 좋아하는 팬들은 그런 잠실구장. 판타지가 그렇죠. 있죠. 제일 예. 큰가요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가? 잠실구장이? 문학구장. 아 문학이 더 클 수. 아니 근데 뭐 크고 작고도 규모로 중요한 게 따지면? 아니고 음. 문학구장이 야구 보기 제일 좋아요. 잠실구장이 아무리 예뻐도 당신보다 예쁘지 않아요. 방금 눈빛이 너무 아, 아 근데 저분이 되게 용포력이 좋으신 게 이런 것도 받아주신다 또 다 아, 웃으면서. 정말요? 보통은 쌩까잖아. 어. 못 들은 척하는 거. 아니 같은 그러니까. 영문과 후배야. 영문과끼리 좀 달라. 너희들이 모르는 게 있어. 같은 문학을 전공한 후배님이시네. 그럼. 아, 저도 문학 야, 전공했거든요. 우리는 전문가시죠. 예예예. 네. 같은 문학이에요. 친구 입학만 같은 하네. 문학이에요. 야, 우리 다 단군의 후배야. 나 진짜. 우리 다 홍익 인간이잖아. 인간은 널리 사랑하라. 우리는 아니, 저- 야, 저는- 우리들은 키츠의 시를 읽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아니, 저- 바이런의 그 낭만을 배운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아, 그래요? 예예예. 제대로 뭡니까 도대체?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아 그래서 저는 비양이 만약에 야구를 정말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야구 영화들도 좀 많이 네.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추천해 주실 만한 대표적인 게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최근에 출연했던 영화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라는 아, 영화 네네. 있는데 그 영화도 보시면은 야구 좋아하는 팬들이라면 아마 그 디테일 막 깨알 같은 아. 메이저리그의 그 상황들 어떤 그 스카우트들의 생활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가 한번, 제가 네. 추천한 야구 영화는 루키. 루키 루키라는 영화 그거 찾아보세요. 네. 저는 머니볼을 그럼 머니볼. 추천하겠습니다. 네, 머니볼은 봤어요. 머니볼은 보셨죠? 그냥 아주 그냥 새 놈이 질세라 그냥 하나씩 그냥 저는 그럼 나는 갈매기를 추천하겠습니다. 아. 나는 갈매기는 보셨어요? 아니요.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나는 갈매기를 보고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거 극장에서 봤거든요. 진짜
진짜 못 만들었어. 근데도 볼만해. 그러니까 심지어 이승우 PD 같은 경우는 두산 열렬 팬이고 네. 저는 LG 팬이에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야구인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뭐 야구인이야 갈매기다 관중 주제. 나는 갈매기다 보고 있으면은 막 진짜 눈물이 줄줄줄줄 나와요. 그건 사실 롯데 얘기거든. 네가 야구인만 롯데 팬. 정치인이야. 난 투표했으니까 정치인이네. 전 야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아, 내- 삐양은 좋아하는 구단이 뭐예요? 저는 매년 바뀌어요. 그냥 나 같은 사람이네. 그렇게 두산 되더라고요. 팬이구나. 나 처음 알았네. 여기 LG 팬이고? 뭐라 그랬지? 이제 아신 거예요? 너는 LG 서울- 친하신 거. 안 친해요. LG. 방송에서만 있고. 당신 팬이에요. 나 진짜. 야 그렇게 아유 요거 한번 또 치려고. 그렇게 준비하지 말라고. 아 졸라 준비해 진짜. 그래요. 그거 하나 아, 치려고 좋네요. 그렇게 뒤줄을 깔았구나. 알겠습니다. 김민종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야구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야구 영화는 아마 빼놓지 않고 모든 영화 다 봤어요. 야구 영화가 나오면은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영화의 완성도나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네. 야구 영화는 무조건 재밌게 봐요. 그런 측면에서 재밌게 봤는데 다만 이제 안타까웠던 거는 지금 옆방에 지금 와 계신 김용하 감독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나라 상업 영화 중에서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감독이에요.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컴퓨터 그래픽 쪽은 정말 잘 갔는데 네. 스토리 쪽은 오히려 퇴보한 느낌이 들었어요. 국가대표 때보다 발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실망스러웠던 점은 왜 우리 링링이가 LG 트윈스로 안 오고 두산 베어스로 갔을까? 좀 그 점이 가장 못마땅했어요. 김용하 감독이 두산 팬인 거 아니야? 뭐 관계자나 아니면 두산 관계자가 뭐 했겠지. 그리고 그 카운터파트로 주로 이제 NC 다이노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그 카운터파트는 영화에서는 약간 악당 같은 존재잖아. 저쪽은 아마 다른 구단들은 응하지 않았을 것 같아. 다른 구단들은 슬쩍슬쩍 나오기는 해요. 네. 실제 구단들이. 근데 이제 주로 카운터파트로 나오는 게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NC 다이노스랑 붙는데 그거는 아마 NC니까 허락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LG가 등장하지 않은 게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재익 PD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김용하 감독을 우리나라 감독 중에 제일 좋아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잘못 얘기한 거예요. 실수해. 그거 없어진 얘기로 합시다. 네. 끝. 끝이에요. 뭐 얘기 좀 해보세요 그래도. 제작을 하셨잖아요. 음. 그게 가장 큰 패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제작을 하셨어요, 진짜. 그 전에 김용하 감독을 보면 어떤 상업 영화 감독으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10억을 넣었으면 15억은 주겠다는 식의 책임감 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책임감이라는 거 그런 네네. 뜻이라고 저는 생각. 책임감이라는 말의 뜻은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 나를 믿어주는 거에 뭘 더 얹어서 돌려주는 게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남녀간의 연애도 똑같고 결혼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 더 주고 있잖아. 뭘 줘? 네가 모르는 걸 주고 있어. 너도 받고 싶냐? 한번 받아볼래? 정말 질색이다. 받아보면 아연질색 할 걸? 그러니까 어안이 벙벙하겠지. 그렇지. 사경을 헤맬지도 몰라.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제가 왜 얼굴이 빨개지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감독이었는데 이건 어쨌든 물론 투자를 받았겠지만 자기가 자기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디테일한 건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중간에 그 총 묻어놓은 거 찾는 거 기억나세요? 네네. 그게 뭐 롱테이크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슬로우하게 느껴지거든요. 땅을 막 뒤지는 총을 하나씩 부분을 꺼내요. 그게 무슨 장면인지 아세요? 몰라요. 아무 장면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다 울리려고 한 거예요. 그게 어떤 뭔가 맞닿아 있어야지 이 감정선과 맞닿아 있어야지 그게 그러니까 재밌고 거기다 웃긴데. 총이 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너무 힘을 줘서 그런 거라니까요. 울리려고 힘주고 재밌게 하려고 힘을 주다 보니까 맥이 빠지는 거예요. 작정하고 웃기는 코미디처럼 작정하고 재밌게 만들려고 하니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본인이 제작한 게 가장 큰 패착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재익 PD가 책임감이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책임감도 뭐든지 그렇지만 과하면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어떻게든 10억을 받았으면 10억을 돌려주겠다는 책임감 정도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내 돈이 100억이 들어갔는데 이걸 200억으로 만들겠다라는 책임감은 그건 욕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대사에도 등장을 하는데 야 무슨 한국, 중국, 일본 모여서 뭐 한중일 삼국지를 찍냐 이런 대사가 거기에 영화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관객이 정확히 느끼는 지점하고 일체 맞닿아 있어요. 뭐냐면 중국 배경으로 해서 중국 배우도 쓰고 일본의 또 오다기리조라는 유명한 배우도 등장시키고
중국, 일본 뭐 다 팔아먹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마케팅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에요. 근데 그런 유리한 조건들만 가지고 영화를 그러니까 너무 영리한 거야. 영리하게 막 모든 것들을 한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게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것들이 밑에 깔려 있고 위에는 어떤 꽃이나 열매가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지 그 과정이 다 보이다 보니까 그 영리한 수들이 보이다 보니까 관객들이 그 스토리에 있어서 감동을 전혀 못 느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승훈 PD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그 이제 두 분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하면서 그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 영화가 그걸 노리고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이거 우리나라 시장 보고 만든 영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중국에다 팔려고 만든 영화지 우리나라 사람들 보려는 영화가 아닌 거지. 너무 이게 중국 영화 같은 거 스토리 뭐 전개든 정서든 이런 게 우리나라 영화 같지가 않고 약간 저 뭐죠 황비홍이나 이런 걸 보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 안에 담고 있는 정서들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투자를 중국에서 받고 중국이랑 이제 공동 제작을 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감독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예술가로서의 감독이 있는 사람이 있고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감독인 사람이 있는데 김용하 감독은 약간 비즈니스맨으로서의 감독에 가까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찬욱 감독이 되게 예술가로서의 감독이라면 박찬호, 김기덕, 홍상수가 이쪽에 있다면 이쪽에는 김용화, 강영철, 최동훈 쫙 있는 거죠. 그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김용화. 아니 근데 최동원 같은 경우는 약간 중간 지점을 잘 걸어갈 것. 사실 박찬욱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봉준호나 최동원 정도는 이제 중간에 있고, 박찬욱은 약간 더 예술가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양쪽을 다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김기덕, 홍상수가 있다면 이쪽에는 김용화가 있는 거죠. 뭐 강우석, 뭐 김용화 이런 감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쪽, 그러니까 물론 감독이라는 거 일의 속성상 두 가지를 다 갖춰야 됩니다만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 있는 한데, 그러니까 중간 지점쯤에서 약간 더 비즈니스맨으로 기울어서 했던 김용화 감독이 이번에는 그냥 비즈니스맨으로서 가버렸다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게 영화라기보다는 상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영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써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을 노린 상품이었다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그냥 중국 시장만 노린, 우리나라 사람은 거의 보지 말라는 거에 가까운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만 저는 보지 말을 준다 그러면 중국 사람들만 볼을 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영화 자체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건데, 그 뭐죠? 요미우리 구단주가 왜 갑자기 절을 하면서 꼭 좀 이겨주십시오 부탁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1Q84랑 비슷한 느낌이 왔어요. 뭐냐면 현실에서의 일이 아니고 유사 현실에서의 일이라는 거죠. 유사 세계. 이거는 우리의 세계하고 닮은 꼴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 1Q84 혹시 읽어보셨어요? 네. 1Q84를 보면 그 고속도로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서 그렇죠. 더 이상 이제 현실이 아니라 네. 유사 현실의 다리 두 개인 세계. 다리 두 개인 세계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절하는 장면이 이거는 현실이 아니고 유사 현실이다. 나는 그거를 선언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현실적인 장면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고릴라가 이거 한 데는 설정을 빼고라도 나머지도 되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그 일본 야구 구단 중에 이제 요미우리랑 양대 이제 유명 구단이라고, 요미우리랑 사실은 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맞아요. 아실 한신 텐데 타이거즈죠. 뭐냐면 일본 야구는 굉장히 기울어 있어요. 된 대로 얘기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교진이랑 안티 교진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뭐냐면 요미우리 팬이 한 70%, 그리고 나머지 야구 팬이 한 30%예요. 근데 그 나머지 팬 중에서도 한 15%는 한신, 그리고 그 나머지 한 8개 구단 정도가, 10개 구단인가요? 8개, 10개 구단 정도가 나머지 15% 팬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요미우리하고 한신을 뽑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미우리의 다음으로 친근한 구단이 이제 주니치라는 거죠. 선동열, 이종범 다 이상훈 그쪽에서 다, 왜냐면 나고야에 이제 한국 그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활약을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니치를 가져왔는데 그 이제 그 일본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이라면 좀 약간, 아니 어떻게 요미우리 주니치 따위가 저도 그래서 보면 요미우리의 굉장히 이상했어요. 보면서 경쟁 내내 구단.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요미우리는 사실 신경도 안 써요. 주니치 따위는 보이지도 않아. 요미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으로 치면 뉴욕 양키즈 같은 구단이고 1번부터 9번까지를 전부 4번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하자면 요미우리 2군이 웬만한 딴 데 1군보다 더 센 막강한 구단이거든요. 그런 구단인데 거기를 주니치는 꼭 이기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 이거는 현실의 일이 아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요미우리 구단주 안 돼, 이분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김원유 씨? 김원유 씨인 줄 알았어. 안 돼, 이거 갑자기 안 돼 이럴 것 같았어. 진짜 너무 닮았더라고.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데 이 갈등 구도가
우리나라 80년대에 있던 갈등 구도에서 그러니까 왜 중국 영화라고 얘기를 드냐면 아직까지 이제 중국 영화 시장이라는 게 우리나라 영화만큼 뭐라 선진화되지 못했다 발전 그러니까 더 신파 예를 들면 우리나라 80년대 그 신파를 아직 중국 시장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갈등 구도가 사실은 보시면 레이팅과 그 링링과 이 웨이웨이의 구도가 사실은 마동탁과 설까치와 엄지의 구도랑 똑같은 구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동탁이 말하자면 링링인 거고 그 레이팅이 설까치인 거고 엄지가 웨이웨이인 거예요. 인간으로만 그러니까 이런 구도 자체가 사실은 되게 구태의연하고 그 80년대에나 통하던 그런 정서인데 만화방 정도죠. 만화방 정도. 지금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중국에서 팔겠다. 우리나라는 크게 뭐 상관 안 한다라는 그런 선언에 거의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챙겼다는 생각이 든 거는 뭐였냐면 그 거기서 이 오니기리조가 야 오다기리조야. 오니기리조가 더 좋지 않아? 오다기리조. 왠지 주먹밥을 먹고 싶고. 나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뻔뻔해. 아 무식한 새끼. 오니기리라고 해놓고 오니기리라고 우기잖아. 아니 저런 나랑 사파이어 뭐가 달라? 사파이어 같은 새끼. 이제 계속해봐. 이익제입니다. 그 보면은 오니기리조가 그 앉아 있는 의자 보셨어요?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봤겠죠. 나왔으니까. 그게 바로 보는 것과 관찰의 차이라고 나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관찰하진 못했어. 분명히 봤겠죠. 그 의자가 뭐냐면은 지난 대선 때 크게 화제가 됐던 이 문재인 명품 의자 그거거든요. 그 미국에서 저 누구죠? 영화 감독한테 저 히치콕한테 그 의자 만드는 제작자분이 선물로 주려고 처음에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까지도 명품 의자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그 의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디테일들이 굉장히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으로서 놓치지 않고 가고 있구나. 그리고 정확히 비즈니스맨으로서 한국 시장을 보지 않고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런 소품들은 또 하나 재밌게 보는 게 그 에이전트인 그 성충수, 그 성동일이죠. 그 집에 가보면 펜트하우스잖아요. 네. 제가 추측하기로는 마크힐스 정도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 위치나 이렇게 네네네 맞을 거예요. 항상 뭐 마크힐스 같은데 느낌에 어쨌든 그 집에 가보면 뜬금없이 스키가 보여요. 거기. 헤드 국가대표 그런 거죠. 헤드 스키. 다분히 그 국가대표를 의식하고 여기 배경은 여름인데 굳이 스키 같은 것도 창고에다 놓거든요. 큰 집이면 그렇게 안 걸어놓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죠 사실. 무슨 뭐 수제품 명품 몇 억씩 하는 스키도 아니고 그냥 돈 주면 살 수 있는 스키인데 현대백화점 가면 살 수 있는 스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막 난 이런 건 다 비싼데 굳이 거기 스키가 뜬금없이 있어. 그 그런 스키도 디테일들이 있죠. 보통 타는 스키가 아니에요 모양이. 보통의 우리들이 타는 스키 모양이 아니고 그 스키 점프를 위한 스키잖아요. 깨알 같은 소품들을 많이 배치해놨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또 유사 세계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디 있었냐면 왜 4개월 만에 성충수가 풀려나잖아요. 근데 왜 검찰에서 나와? 검찰 조사를 받았나? 4개월 만에 나오면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현실의 일이 아니고 이제 유사 세계의 일이란 거고 야구장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잠실구장에 왜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세트 같은 걸 새로 깔았잖아요. 거기에 원래 그런 의자가 없어요. 잠실구장에 보면 그냥 뒤가 그냥 저 펜스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 의자를 새로 깝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태양의 서커스 자꾸 얘기 나오는데 왜 태양의 서커스라고 그런 걸까요? 굳이. 그게 웃기잖아요. 제일 유명한 서커스니까 자꾸 태양의 서커스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큰 의미는 없어요. 태양의 서커스는 보신 적 있으세요? 간 적은 있는데 안 들어갔었어요. 왜요? 갑자기 출력속이 잡혀가지고 여자랑. 그것까지 갔다가 안 간 기억이 나네요. 재작년인가 뭐 기억나네요. 태양의 서커스 보고. 태양의 서커스보다는 벽지를 더 좋아하시니까. 왜 그러세요? 그냥 좋아했는데. 그러고 보면 나 김은종 PD한테 저 어제 슬쩍 물어봤는데 거기 보면은 그게 저 처음에 다큐멘터리가 흐를 때 안휘성 그러니까 안휘 무슨 영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연변 쪽이고 길림성인데 왜 안휘성 쪽이 나오는지 그게 좀 그걸 얘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까? 그런가? 그걸 왜 얘한테 물어봐요? 쟤도 정상은 아니야. 정상은 아니야. 1년 반을 봐왔으면 아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나? 어쩌라는 거야? 어이가 그리고 없네. 또 하나 그 영화의 그 초반부에 이제 이게 덱스터 필름이란 곳에서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덱스터가 저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저 미국 드라마 덱스터를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왠지 미국 드라마 덱스터는 아닐 것 같고 예전에 80년대 게임 중에 덱스터라는 로봇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 게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덱스터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어요? 삐양은 보셨나요? 아니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보면 그렇게 뭐 시각이 충격적인 영화, 그러니까 내용은 되게 재밌고 충격적인 영화인데 시각적으로 효과가 충격적인 영화 아니거든요. 근데 김용하 감독이 요번에 이 영화를 만들 때 그 덱스터 필름을 새로 만든 거잖아요. 왜냐하면 CG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그 80년대 이제 덱스터랑 게임이 갖고 있었던 그게 약간 시각 충격 이런 게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로봇 게임이 나오면서 그래서 80년대 그 로봇 게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CG 얘기를 좀 해보죠. CG 어땠어요? CG는 훌륭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네. CG는 훌륭한 수준이었어요. 그 감정 라인에 비해서 CG가 더 좋아 보여 그랬던 건지 아니면 정말로 CG 자체로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뒤에 그 고릴라 두 마리가 엉켜 싸우는 거 있잖아요. 네네. 크게 이상하지 않았거든요. 음. 그 정도 장면들은 마치 그 예전에 킹콩 봤을 때 네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꽤가 아니라 상당히 잘 만들었다 싶었어요. 저는 킹콩보다도 오히려 나았던 것 같아요. 네. 시즈가. 굉장히 좋았어요 시즌은. 송영피님은 좀 이따가 그 별점 줄 때 다시 얘기를 할 거긴 한데 네. 제가 원래 주려던 별점보다 높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뭐 단어나 문장이나 뭐 이런 모든 말이 사실은 맥락 속에서 파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니까 이 CG를 통해서 이런 영화를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여기에다가 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정말 말이 안 돼요. 스토리 라인은 말이 안 되고 어떤 감동이나 재미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너무나 등한시한 부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이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도 이런 CG로 어떤 영화가 중심이 쭉 가야 되는 그런 영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예. 김영하 감독이 이런 인터뷰를 자주 했었어요. 자기한테 미래 최종의 꿈은 뭐냐면 프로야구 구단주가 되는 거랑 그 다음에 CG를 전문으로 교육하는 아카데미를 만든 거 두 가지가 자기 인생의 목표라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점이 거기 찍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흔히 정서와 스토리를 잘 다루는 장인으로 생각하지만 네. 자기 방점은 다른 데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 야구 구단주가 되는 게 사실은 많은 야구 팬들의 꿈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실천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죠. 프로야구 두 매니저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일반인 중에서 김택진과 허민이라는 허민. 사람이 두 저는 허민 씨를 사람이에요. 아니까. 두 사람인데 재밌는 친구예요. 정말 야구를 저처럼 좋아하는 야구 팬들은 그게 어떤 로망이에요. 내가 구단주가 된다면 어떨까라는 게 그렇죠. 정말 판타지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야구 게임도 참 많잖아요. 예, 프로야구 매니저라는 야구 게임이 제일 게임이 유명한데. 사실은 그런 판타지에 기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비치고 있는 건데 김택진이라는 사람은 진짜 NC 다이노스라는 구단을 만들어 버렸고 또 하나 또 유명한 허민이라는 사람은 물론 고양 원더스라는 독립 야구단이지만 아름다운 야구단이죠. 이 사람은 미국의 그 너클볼을 배우러 맞아요. 실제로 몇 년을 가가지고 공을 배우다가 온 사람이에요. 마이너의 트리플 A에 가 있었잖아요. 예, 좀 어떻게 보면 네. 허민이라는 사람이 더 부럽긴 해요. 살짝 더 진짜 남자의 로망을 당신과 같은 학번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화공 나왔을 거 화공? 얼마나 부럽겠어요. 서로 알지 응용과 못하시고요? 공감. 그러니까 거기서 그 똑같은 데서 똑같이 저기 뭐 저는 알아요. 학생회관에서 밥 먹고 식판에서 밥 먹고 아니 이랬는데 후배인데 지금 와서 한 사람은 구단주가 돼 있고 네. 한 사람은 이렇게 야구 여신과 아니, 후배인데- 방송을 하고 있네요. 한 후배인데 말을 못 놓겠더라고요. 그럼 자성 규모가 너무 차이 나니까. 어디다가 말을 놔, 이 사람아. 자성 규모가 너무 차이 나서 말을 못 놓겠. 그분의 그 재밌는 일화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건 뭐 실제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 실제로 알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그 던전 앤 파이터라는 게임을 그 던파. 넥슨에다가 팔면서 이제 큰 돈을 버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팔고 3천억을 받았어요. 3천억을 딱 받고 이게 소문이에요. 이거 확실한 거 아니에요. 강남에 그 지하에 있는 술집에다가 친구들을 쫙 불렀다고 그러대요. 전세를 딱 내가지고 친구들을 쫙 부른 다음에 국민은행 통장이었대요. 국민은행 통장을 딱 꺼내서 야 니들 3천억 찍힌 통장 봤냐? 이러면서 그 통장에 3천억이 찍힌 걸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삼성동에 있는 미래에셋 건물을 사고 그 건물 옥상에다가 이제 야구 연습장을 옥상이라고 만들었다고. 5층이에요. 예. 중간에 있는 층을 비웠어요. 아 그래요? 중간층이에요. 어. 실내 야구장을 만들어놨죠. 하여튼 그 프로야구 매니저라는 그 진짜 그 우리 구단주가 되는 이제 꿈이 그러니까 사실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꿈이 있는 사람보다 구단주가 되고 싶어하는 꿈이 있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야구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야구라는 거는 왜 그 감독이 거기서 이제 뭔가 팀을 하나 꾸려 나가는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보통 네네. 메이저리그에서는 네. 내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매니징하는 그런 느낌. 그걸 사람들이 갖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단주가 되고 싶은 거지. 그게 아니라 대부분 신체적 조건 때문에 야구 선수가 될 수가 없잖아. 뭘 자꾸 이유를 거창하게 찾아요. 아니야. 그건 네가 이해를 못하는 건데 100% 진짜로 내가 신체적 조건이 되면 야구 선수가 되고 싶다. 야구 선수와 구단주 중에 고르라 그러면 구단주를 고르세요. 그래서 머니볼이라는 영화가 되게 판타지를 그건 잡아서 아마도 영화인 거야.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야. 더 멋있어 머니볼에 보이고. 보면은 막 전화해가지고 야 이 선수랑 바꾸는 거 어때? 막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굉장히 그 야구 팬들의 판타지를 야구 자극하는 좋아하는 장면이죠. 사람들은 야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야 판타지야. 저 김현수랑 이대호랑 트레이드 어때? 안 된다고? 이러면 딱 끊어. 야 김현수랑 그러면 저 윤성민이랑 트레이드 어때? 안 된다고? 뭐 이런 식의 그 있거든요. 그게- 우리 구단에 오른손 우포 외야수 거포를 저 보충을 하고 대신에 원인턴 내준다 뭐 이런 식의 그런 판타지가 그게 있어요. 그 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거랑 또 다른 차원에 있는 지점인데 그거는 이제 이재익 PD가 야구를 안 좋아하셔서 그런 판타지를 아니 이해를 오늘부터 못 좋아요. 하시는. 굉장히 좋아요. 우리 야, 야구 언제 나는 갈까? 그런 저 이승훈 PD 그런 게임 LG랑 해봤어요? 두산이랑 함께 해봤죠. 갑시다 우리. 아, 그럴까요? 해봤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뭐
그 애플 야구 게임이었던 하드볼부터 시작해서 온갖 야구 게임을 다 아니 했죠.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매니징하는 프로야구 매니저 뭐 이런 그러니까 해봤어요? 하드볼 말고 그 무슨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갑자기 게임이 애플에 그게 사실은 80년대부터 있던 게임이에요. 그런 류의 매니저가 돼서 뭔가를 하는 게임이 저는 있어요. 게임 얘기만 나오면 말이 너무 빨라져. 마구 매니저도 진짜. 네. 마구 매니저. 마구 매니저. 마구 매니저. 네. 해요. 실제로 게임을 합니까, 삐영도? 가끔 해요. 근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 게임들이. 그리고 팬들이 사실 경기 볼 때마다 본인들이 이제 감독이 돼서 막 작전도 내리고 막 그죠? 답답해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해보면 네. 8개구 보지 마. 삐양을 네가 8개구 보니까 널 보고 있었어. 이거 널 보고 있었어. 어떻게 한번 받아볼래? 한번? 아이언 질색 한번 해볼래? 아니야. 망년 자실 한번 해볼래? 사양할게. 정중히 거절할게. 그 야구 게임 그럼 잘하지는 못하고 네. 할 줄은 알아요? 할 줄은 알죠. 근데 좀 어려워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김택진 그 구단주가 처음에 그 야구단을 샀을 때 리얼 프야매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프로야구 매니저란 게임을 실제로 이제 버린 거야. 근데 그때 당시도 사실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기존 구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이제 IT 비즈니스들을 IT 비즈니스는 진짜 사실 엄청난 돈이 되잖아요. 페이스북에서도 알 수 있고 뭐 이런 넥슨이나 뭐 NC에서도 알 수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IT 쪽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게임이나 그 파는 회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야구단을 하나? 야구단이 정말 돈이 많이 든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김택진 구단주가 그때 그런 얘기합니다. 1년에 100억쯤 든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는 제 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비양 그런 남자들한테 흔들리면 안 돼요. 알죠? 자꾸 뭐 통장 보여주고 이런 네. 사람 아유 알죠? 네네. 그 정도로 멍청하진 않죠. 아니 아니 친동생 같아서 그래 내가 지금 자꾸 신경 야 쓰이네. 친동생한테 무슨 야구 게임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 이렇게 말 잘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흔들리면 안 돼요. 조심해. 제일 조심해야 돼. 제가 진짜 듣기론 친동생 그런데. 같아서 그래 친동생.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재 PD는 정말 물지만 않을 뿐이지 온갖 나쁜 짓은 다 해요. 아니 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민을 갔어 캐나다로. 그래서 참 여동생이 하나 진짜 있으면 좋겠다 한국에 생각하고 있던 차였어. 6개월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 이런 얘기를 하네 내가 또 6개월 만에. 네. 영화 얘기로 잠깐 돌아가서 그 영화 CG 나 영화 얘기를 못 돌아가겠어. 나 진짜 꼭 돌아가야 해? 아니 그건 아니지. 영화 얘기로 돌아가면 나 이 얘기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요? 저는 이제 그 영화판에 오래 있었으니까 뒷 얘기를 좀 알잖아요. 네네. 김영하 감독 뒷 얘기가 있는데 김영하 감독 어린 시절이 우리가 흔히 이제 불우한 어린 시절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린 시절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게 어려운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안 좋은 과거가 있어요. 끔찍한 뭐예요? 막 죽음과 자살 관련된 그런 게 부모 때 그런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인터뷰에 종종 자기가 만드는 모든 영화는 우리 어머니에 대한 진홍곡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아픈 과거사가 있어요. 어느 만큼 가난했냐 하면 그 막 시장에 네. 막 생선 떼러 다니고 막 이런 거 허드렛 일을 하면서 네. 컸어요. 김영하 네네. 감독이.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고기 막 싣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뭐 얼음 싣고 이러면서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데뷔작이 오브라더스잖아요. 네. 그럼 집이 나와요. 집. 누구 집이냐면 이정재 집이에요. 네. 집이 어디냐면 다세대 주택 같이 생긴 2층에 있는 이런 그 집이에요. 네네. 한 20평 정도 남짓한 10몇 평 정도 돼 보이는. 자, 그 다음 작품이 미녀는 괴로워하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은 이제 집이 나오는데 네. 어느 정도 잘 사는 집이에요. 네. 뭐 중견 기획사 이제 뭐 실장 내지는 네. 뭐 이사 정도 되는 집이 나오죠. 이번 작품을 한번 보면 비슷하고 집이 나오는데 의리의리한 집이 나오잖아요. 이제. 네네. 최소한 120평에서 130평, 150평 정도 돼 네네. 보이는.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김효 감독의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서부터 점점 돈을 벌고 저도 그 생각을 떠올렸거든요. 이제 비즈니스맨이 돼버렸구나. 또는 자기가 의도한 걸 수도 있죠. 이렇게 자기가 어릴 때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어머니 호강 못 시켜줬는데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비즈니스맨이 되고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 묘하게 그 영화에 나오는 집들이 점점 업그레이드가 심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들이. 더불어서 영화의 사이즈, 제작비도 더불어서 커지고. 요번에 뭐 230억인가 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하나 지점을 보면 이 오브라더스를 보면 나오는 모든 인간 군상들이 찌질하고 가난해요. 거기 부자는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렇죠. 미녀는 괴로워를 보면 못 사는 애들도 있고 막 대역해주고 뭐라 그러죠 이거 대인 뭐 가수 대신해주는 그건 실제로 없으니까 뭐 용어 없죠. 하여튼 대리 가수. 어쨌든 못 사는 사이버 사람들 가수. 많이 나오고 그들의 가족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잘 사는 사람들 얘기도 조금 나와요. 국가대표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이제 그런 서민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잘 사는 사람들 얘기가 조금 나오지. 근데 이번에 보면
어려운 얘기들은 남의 나라에서 온 중국 애들밖에 없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프로야구 구단주들 막 요메요로 자이언츠 구단주 뭐 여기 뭐 스포츠 에이전트 엄청 부자인 에이전트 시작해가지고 뭐 회장 다 잘 사는 사람들밖에 없어. 서민적인 느낌이 묻어나지가 않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김명하 감독 실책일 수도 있어요. 그 전에는 그 눈높이를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 눈높이에서 쳐다보는 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그 느낌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서민 영화 같지가 않은 거야. 오락 영화 같은 거지.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김용하 감독님한테 이제 제가 뭐라고 주제넘게 충고를 드리자면 저는 진격의 거인이란 만화가 히트를 치는 걸 보면서 거기서 좀 배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진격의 거인이란 만화가 히트를 지금 약간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사회적 현상이 가까울 정도로 뭐 무한도전에도 뭐 진격의 모모, 그러니까 진격의 모모란 말이 유행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약간 사회적 현상에 가까운 어감도 좋아. 되게 많이 쓰이더라고. 말이 멋있어. 말이. 어감이 좋아서. 진격의 이승훈 멋있잖아. 그냥 이승훈보다. 진격의 이재익 하면 무서운데 네가 여자한테 진격하는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무섭다. 받아볼래 한번? 한번 아이언 질색 한번 해볼까 우리? 근데 그 진격의 거인이 히트를 친 거에 그 이면에서 저는 읽어내는 이게 뭐냐면 드래곤볼이 이제 처음에 히트를 치면서 만들어낸 왕도물이라고 하는 이제 배틀, 예를 들면 주인공이 그 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적들을 싸우고 적들이 우리 편이 되고 이런 식의 그 구도를 완전히 진격의 거인은 깨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틀이 계속 답습되어 오고 있었는데 진격의 거인이 새로운 틀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 답습되어 오던 틀을 깨고 새로운 걸 내보내니까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히트는 사실은 딴 것들이 훨씬 히트를 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건 진격의 거인 쪽이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뻔하디 뻔한 그런 스토리들을 깨고 뭔가를 새로운 걸 냈을 때 그 가지는 창작물들이 가지는 힘이란 게 있거든요. 근데 김용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미녀는 괴로 때도 그렇고 오브라스 때도 그렇고 이렇게 새로운 틀이었거든요. 그때는 보기 어려웠던 틀이었는데 점점 얘기들이 국가대표로 오고 미스터고로 오면서 구태의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렇고 그런 뻔한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번 영화까지는 뭐 중국에 팔고 이러면 어떻게든 돈 벌고 이렇게 될지 몰라도 다음 영화까지 이렇게 되면 글쎄요. 저는 김용하 감독이 그 이재익 PD님이 좋아하던 그 김용하 감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같이 좋아한다 그랬어 예전에? 안 했나? 안 했나? 다시 한번 찾아봐야겠네. 그래요. 하여튼 이번 영화 보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런 지점들이. 네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김용하 감독이 좀 가면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하는 사람이 잘 되거든요. 결국은 하는 것만 그러니까 잘한 것만 계속하면 발전이 없거든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의 꿈은 프로야구 구단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특수효과 아카데미를 만들고 싶은 게 꿈이라고 했지만 팬으로서 제 바람은 계속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좋은 영화를 많이 찍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화가 사실은 그러니까 야구라는 스포츠가 되게 지적인 스포츠잖아요. 룰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오밀조밀하게 짜여 있어서 이게 축구나 농구나 이런 거하고는 다르게 야구는 되게 두뇌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스포츠고 사실은 뭐라 그러죠? 불합리한 스포츠인 거죠. 말하자면 빗맞은 안타가 홈런보다 더 많은 점수를 낼 수도 있잖아요. 빗맞은 안타 가지고도 막 주자 1수 해가지고 3점을 낼 수 있는가 하면 홈런을 쳐도 솔로 홈런이면 막 장외 홈런이라도 그 1점밖에 안 되는. 네. 인생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그 야수들이 서 있는 위치가 공이 가장 많이 가는 곳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정타로 맞았을 때 그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잘 치고도 아웃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빗 맞아가지고 안타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근데 예전에 야구는 근데 사실은 진짜 이송 PD가 방금 지적한 것처럼 되게 지적인 게 뭐냐면 규칙도 어렵고요. 또 하나는 기록의 스포츠라고 그래가지고 예전 기록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야구가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참 생각났다. 아까 박찬호랑 유현진 말고 한 명 더 있다. 우리 저 김창렬 롤드스쿨에 출연했던 양준혁 씨였어요. 양준혁 씨인데 인정할게. 뭐라고 하기 좀 그래요. 사실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안 할게요. 인정. 물론 안 했어. 뭐 연봉이나 뭐 이런 거에 비교하면은 뭐 다른 그 앞에 두 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양준혁이라는 사람의 양준혁이라는 선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야구가 기록의 스포츠다 보니까 한국 야구 프로야구 KBO에서 꾸준하게 뛰어왔기 때문에 지금 타자가 갖고 있는 웬만한 기록들을 다 가지고 맞아요. 있어요. 네. 뭐 최다 안타라든지 뭐 최다 사사구라든지 무시무시한 뭐 타자죠. 뭐 최다 홈런은 최근에 깨졌죠. 이승엽 선수한테 네. 깨졌는데 그런 모든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양신이라고 부르면서 되게 칭송을 하는데 야구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이재익 PD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야구 규칙 전혀 모르시죠? 많이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필드 플라이 같은 거 아세요? 아는데 얘기 안 할래요.
올드 재즈. 아는데 얘기하는 거지. 정말 야구를 한 번도 안 보신 거예요? 끝까지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잠깐 본 적은 있죠. 뭐 2회 정도 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 남자로서는 보기 드물게 스포츠에 그러네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야구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모든 스포츠에 다 관심이 정말요? 없어요. 하지만 어디에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농담으로 알고 있네. 묻자고 한 얘기로 생각하나 본데. 나가고 싶어 하고 있어 지금. 그 이제 야구 룰에 대해서 되게 잘 다룬 만화가 있어서 하나 추천을 드리자면 원아웃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원아웃이라는 만화를 보면 그게 야구의 그 룰 가지고 끊임없이 다툼을 하는 만화예요. 예를 들면 야구는 이제 강우 콜드라고 그래서 5회 전에 비가 많이 오면 그 경기가 중단이 되고 그냥 노게임 선언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 만화의 이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1회 시작하자마자 투수가 30점을 내준 거예요. 30점을 내주는데 좀 이따 비가 와. 그러니까 이기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스터고에서 나오는 장면이랑 비슷한데 어떻게든 빨리 경기를 5회까지 가야 되는 거. 지금 3회밖에 안 됐는데 지는 쪽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가지고 이제 강호 콜드를 만들려고 서로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막 이기는 쪽에서는 온갖 얍삽한 짓을 다 하고 지는 쪽에서는 뭐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 야구의 룰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가 결국 역전이 되고 막 이러는 이제 룰 다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만 한번 보시면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런 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구의 룰이란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서도 우리가 그 야구 인생에 빗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 야구랑 경기는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경기. 그거 너무 의식했어. 너무 힘줬어. 그거는 대사에. 너무 힘줘가지고 재미가 감동도 없었고. 근데 그 우리 삐양은 네. 야구와 인생 관련해서 야구에 어떤 철학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야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집에서 시작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경기라 좋아한다고 하는데 네. 삐양이 야구는 어떻게 좋아해요? 물론 스포츠마다 다 이야기는 있지만 야구가 좀 더 그게 좀 축적되고 범위가 넓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선수들 한 명 한 명 알아갈 때마다 그 선수들한테 사연이 다 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마운드에 설 때, 타석에 예, 설 때 예, 이제 예. 그 선수를 알고 나면 이제 그런 감정들이 보이면서 하나의 스토리가 또 보이고 그다음 팀별로도 시즌이 시작할 때 어떤 스토리로 시작을 하는지를 알잖아요. 그런 스토리가 쌓이니까 저도 이제 점점 재미를 느끼는 거죠. 그 스포츠 같은 경우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협회가 문제가 많은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보통 이제 협회가 되게 많은 게 아니고요. 모든 협회는 문제가 있어요. 음. 제대로 하는, 그러니까 그 선수들이 정말 운동장에서 열심히 뛸 수 있게만 해주는 게 협회 목적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없고 다 각자의 욕심들이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단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협회가 이제 문제인 여기 거구나. 그 우리 저 이분이 등장하잖아요. 김웅수 씨가 이제 네네. 총재 역할로 KBO 총재로. 등장을 하는데 참 이거 보고 있으면 웃기죠. 네.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또 이득이 네. 될 것 같으니까 또 밀어줬다가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저는 제 인생의 30대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30대는 스타크래프트와 함께한 30대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를 하진 않고 저는 보기만 하는데 집에서 늘 온게임넷하고 MBC 게임을 이렇게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늘 24시간 계속 보고 있어 왜 끊임없이. 직접 하진 않으세요? 아니, 전혀 하진 않아요. 2002년에 마지막으로 했고요. 시즈탱크 S를 누른 게 2002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진 않고 보기만 하는 저는 스스로를 그래서 프로 시청자라고 그러고 예전에 프로그램에다가 막 그 저 게이머들 프로 게이머들도 부르고 막 이랬어요. 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원이 리그가 아예 없어지고 공식 경기가 없어지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게임을 안 보게 됐는데 그 이렇게 해체되는 모습이나 이것들이 정말 전적으로 협회 잘못인, 거의 협회 잘못 때문에 그냥 해체가 된 거거든요. 난 제일 아쉬웠던 선수 변길섭 선수. 아쉬워. 아 왠지 아쉬워. 아 그 선수 내가 보호해주고 싶었는데. 저도 아쉬운 이유는 뭐죠? 그 병길섭 선수가 실제로도 아쉬운 선수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 병길섭 선수가 2002년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네이트베라는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리그에서 우승을 했는데 아무도 그 선수가 우승했는지를 몰라요. 왜 모르냐면 그게 월드컵 기간에 열렸던 리그였거든. 그래서 아무도 그 사람이 우승한지를 모르는 거야. 아 안타깝네요. 희망상 변지섭입니다가 2년이나 SBS에서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와 참 맥을 같이 해서 안타깝네요 제가. 그러고 보면 그나마 KBO 같은 경우는 다른 협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제를 덜 일으키는 협회인 것 같기는 해요. 그 지금 이제 야구인 출신이 총재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야구인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기업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생력이 있잖아요.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고 스스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 자체가 우리 부한이 형이 억지로 구단들에게, 그러니까 그 기업들에게 떠맡겨서 하다 보니까 결국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구단들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맞이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좀 하여튼
결국은 그 기업의 이해관계 그 구단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선수들도 처음에 그 예전에 혹시 선수협 조직할 때 네. 그 엄청 잡음이 많았잖아. 혹시 TV 토론 보셨어요? 뭐 한두 번 봤을 거예요, 저는 아마. 그 TV 토론을 하는데 구단 측의 논리가 저는 보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거기서 구단 쪽에서 누구였나 이상국 단장이었나 하여튼 누가 나오셨는데 논리가 그거예요. 야 니네 선수협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노조지. 노조야 니네. 그러니까 선수 쪽에서는 노조 아니에요. 노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노조 만들면 안 되나? 노조가 뭐 잘못했나? 그러니까 마치 노조가 무슨 악의 축인 것처럼 니네 노조잖아. 노조잖아요.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선수단 쪽에서 노조예요 이러면 끝나는 건데 또 선수단 쪽에서 아니 저희 노조 아니고 그냥 선수 협의회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토론이 되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노조가 마치 무슨 범죄 조직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거는 그러니까 구단들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말하자면 야구표를 팔고 야구 관련 상품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구단에서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살다 보니까 저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 근데 거예요. 네가 너무 얘기 많이 하니까 지금 낙사고 계시잖아요, 비양이. 만화 지금 세컷 그렸어 생각하고 지금. 있어요. 이렇게. 비양 그림 되게 잘 그립니다. 뭐 그린 거예요? 아 그런 거 없는데? 별이 반짝이고. 비양 그림도 잘 그리고 다재다능하시네요. 어쨌든 저 종이는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야, 집에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갑으로 내가 먼저 보관하도록 짚었는데 네가 하겠습니다. 손을 대니 예. 어쨌든 야구를 많이 하는 제가 가지는 게 그게 정도인 것 같아요. 야구를 배우려고 하는 제가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그 삐양 혹시 우리 거 들어보셨죠? 네, 제가 그 피앙 특집 피앙 나왔을 때요. 그 베를린 편. 그런 회가 있었어요? 저 기억이 안 나. 잊혀져서 잊혀졌어. 너무 오래됐어. 블랙아웃 됐어, 제일 오늘 좋아하셨던 걸 제가 기억이 나요. 너 아유 근데 오늘 처음으로 여성 게스트를 모시고 방송해 보니까 분위기가 되게 화기애애하고 좋다. 앞으로 종종 이런 매주 게 여성 게스트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 싫어 매주 하지 마. 나 싫어. 난 그냥 계속 비양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매주 삐양을 모시려고. 그러니까 그 1초 빨리 얘기했다 나보다. 진짜. 그 저희 이제 고정 코너 중에 그 영화 속의 등장 인물이 이제 잤냐 안 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코너가 있는데 그럼 저속한 걸 또 해야 돼 여기서? 안 할까? 아니 하자 그래도. 야야 그 카페에 우리가 지난번에 응. 명 박사님이 물어봤잖아. 응. 그때 우리가 대답을 잘못했대. 잤냐 안 잤냐가 아니라 잤네 잤어요 준말이라고. 아니 그 잤네 잤어는 그 팬카페들에서 나온 거고 우리는 아니야. 우린 그거랑 다른 야 거지. 근데 니도 참 이상하다. 우리 셋이 하는데 우리끼리 합의하면 그게 그건 거지. 그래. 저서 야니 왜 그래 진짜. 아니 우리 셋이 하는데 삐양이 얘기하면 그게 그건 거야. 당연한 얘기야. 잤네 잤. 우리는 이 잤냐, 영화 안 잤냐. 가지고도 그게 가능하나? 우리는 로봇 영화 가지고도 잤네 잤어라는. 로봇 32와 48을 오블리비언 비언 편을 안 보셨구나. 안 네, 보셨어. 그건 못 봤는데. 오블리비언이라는 영화는 보셨어요? 네, 그 영화 봤는데 이 편을 못 그러면 들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편 나쁘지 않았어. 가능하구나. 나쁘지 않았어. 그 편. 자 그래서 뭐 발견하신 거 있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오늘 또 기분정 또 히든 카드를 갖고 왔을 거고. 없어. 뭐 여기 뭐 있겠어요 여기. 진짜 없어요? 얘기해 봐요. 이제 PD. 왜 자꾸 왜 이렇게 나한테 충격을 물어? 주려고? 나는 딱 하나 발견했어. 딱 하나. 딱 하나인데 이게 굉장히 그 성별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성별을 내가 정확히 몰라서 내가 하려는 거랑 똑같은 것 같다. 성충수랑 아니야 그럼 아니야. 성충수랑 링링. 추접스러워. 근데 술 먹고 술 먹고 거의 그 구도가 전형적인 다음날 일어나서 이렇게 이불 깔려 있고 누가 남자야? 아니 그 내가 링링의 성별을 몰라서 지금 아니 어느 쪽에도 가능하지. 링링이 수컷이면 뭐 어떻고 나복시면 뭐 어때? 내가 볼 때 큰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어때? 인. 아니 왜냐면 그 굳이 거기다가 그 잎을 깔아주고 이럴 이유가 없잖아. 나는 알았어. 드디어 알아냈네. 총으로 위협한 거야. 아 더러운 새끼들. 오빠 이런 거 아니어도 한번 줄 수 있어. 이거? 아이 더러운 총으로 새끼들. 위협한 거야. 미안해 링링. 하지만 오늘 밤은 난 그냥 넘어갈 수 없어. 위협한 거야. 그 링링이 한 번 주고 슬픔에 잠긴 나머지 링링도 송수를 좋아했던 거야. 보호자니까. 원래 주려고 그랬는데 총으로 협박을 한 그러니까. 거잖아. 얼마나 슬퍼. 그래서 그 총을 막 울면서 파묻어 놓은 거지. 오빠 이런 거 그걸 아니어도. 보면서 나중에 송수가 총을 뒤지면서 눈물 짓잖아. 이거야. 그 장면이었구나. 이거야. 김영하 감독님 죄송합니다. 다시 김영하 감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감독으로. 야 이렇게 숨겨놨을 줄은 몰랐다 진짜.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 애랑 저 레고를 자주 만드는데 절대 안 맞을 것 같은 레고가 딱 들어가는 순간 있잖아. 이게 여기 들어가나? 그래 쏙 거기서 들어갈 때가 총을 있어. 갑자기 그 파헤치면서 감상에 젖을 이유가 없는데 왜 젖었을까?
우리 링이랑 또 하룻밤. 삐양 착해가지고 또 리액션 해준다 또 아유 심성까지 고와요. 아, 내가 볼 때는 정말. 자기 생각해도 그럴 법한 거야 지금. 아 맞아 그 총이 그거야. 아니 근데 아, 나 김은종 진짜 역시 대단하다. 왜? 오늘 하자 그러니까 굳이 없다고 그러잖아. 나쁜 놈이야. 없다고 그런 적 여태까지 한 번도 없고 오블리비언에서도 얘는 막 30강 기계끼리 시키고 49랑 막다 얘가 한 거야. 기계끼리 하고 막 이런 거. 아 궁금한데. 아니 근데 저 찾아봤는데 아니, 근데 뭐 딱히 오늘- 없더라고. 없다고 지금 얘기하면서 삐양한테 리액션 좋네 이런 거 하는 이유가 자기는 점잖은 사람이라 이런 얘기 안 한다 이거지. 제가 요즘은 안 다니지만 어릴 때 나이트를 살벌하게 다녔잖아. 응. 20대 때 수백 번 가는데 가보면 항상 이런 구도야. 여자가 들어오잖아. 응. 괜찮잖아. 남자 셋이서 존나 터는 거야. 응. 나 같은 애들이 있어. 응. 말도 제일 잘해. 제일 웃겨. 나중에 한 달 뒤에 보면 말 제일 안 하고 조용한 놈이랑 연락하고. 있고. 그러니까 둘이 막 사귀고 막 스키 타러 가고 씨발 난 뭐냐? 연락만 해. 나도 카톡만 하기만 해. 주고받아. 가끔 나를 불러내. 어. 난 또 거기서 떠들어야 돼. 어. 이런 똑같아 지금도.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한 2시간 반 이빨이 부서져라 턴 다음에 헤어지고 그 오빠 만나러 가는 더 거지. 슬픈 일은 너 같은 애도 있다 거기. 순간에 이거 해설을 해. 아무것도 아닌 거. 변사 역할 중간에. 아무것도 아닌 놈이 있지. 그러니까 떠드는 놈, 끼어드는 놈, 가만히 있는 놈이 있는데 항상 가만히 있는 놈이 가만히 여자를 있는. 데려간다. 이런 음. 나이트 슬픈 룰이 있지. 진짜. 그 뭐야 저기 뭐야 찾은 거 없어요? 우리 삐양은 혹시나 요런 보면서? 식으로 하나씩 살짝 어. 살짝. 뭐 찾아본 거 없어요? 저는 굳이 찾자면 속편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게 그랬을 때는 어 이제 레이팅하고 링링 사이에 레이팅과 링이 아유 아름답네. 이 정도가 딱 아름다워. 나랑 똑같네. 난 어. 이미 잤다고 생각했었어. 그 얘기가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토록 분노했던 거야. 잘 봐. 레이팅이 어리잖아. 네. 얘가 암놈이야. 음, 링링은 순놈이야. 음. 레이팅을 데려온 날 그냥 붕가붕가 한 거야 거기서. 했단 말이야. 아니 소리는 내지 말자. 저 사람이 김성환 씨하고 DJ하고 프로그램을 PD로 한 1년 동안을 만났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이러기 시작한다. 이거. 하여튼 이걸로 한단 말이지 이렇게 했는데 안 좋았던 거야. 좋지 않았어. 누가 안 좋았어? 둘 다 안 좋았어? 아니 링링이 별로 좋지 않았어. 그래서 링링이 그대로부터 레이팅한테 레이팅한테 등을 돌린 거야. 레이팅에 빡돈 거지. 집어 던지고 개새끼. 갑자기 공을 던지잖아. 먹튀니까. 어. 여자들이 제일 싫은 게 먹튀다. 최소한 5회 이상 2번 3번 여기서 연락하는 완전 먹튀야. 레이팅이 보기에 링링은 먹튀야. 얼마 화가 나. 집어 던지고 막. 그 레이팅이 링링을 보는 눈에 그 먹튀를 보는 여자의 눈빛이 그대로 담겨 있어. 이렇게 인? 또 스토리를 완성시켜 주시네요. 인. 인? 네. 오케이. 근데 김용환 감독한테 물어볼까 둘 다 뭐 수컷이고 이러면 어떡하지? 물어보는 순간 너랑 김영하 감독 인연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거야. 그걸 물어보는 순간 끝이야 그냥. 아이, 의외로 또 전기석 감독님처럼 이렇게 쿨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잖아. 안 잡겠어요 이러면서. 영화계 감독님들이 다 들으시죠? 관심 있게 다는 아니고 들으시죠? 듣는 감독들도 네, 있어요.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출연했던 전계수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네. 러브픽션 찍으신 네. 감독. 그분이 출연하셨을 때 제일 좋았던 거는 뭐 영화에 대한 해설 이런 게 아니고 잤냐 안 잤냐 물어보는데 시원하게 다 대답해 주는 거야. 아이, 그럼 안 잡겠어요. 또 듣고 계신 감독님이 그 권칠인 감독님이라고 저랑 같이 원더풀 라디오 했던 감독님인데 우리가 원더풀 라디오 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정말 죄송한데 꼭 들으시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저희는 권칠인 감독님의 연출력을 저희는 한 번도 욕한 적은 없습니다. 훌륭한 연출력을 갖고 계신데 다만 작가 보는 눈이 없어. 대본을 보는 눈이 없으셔. 그게 좀 안타깝죠. 예. 이번 작품은 지난 작품보다 낫겠죠. 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요즘. 그렇구나. 올해 어느 구단이 우승할 것 같으세요? 그거는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래요? 삼성이 우승할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어. 정규 시즌이에요? 페넌트 레이스? 뭐 그러니까 코리안 시리즈 우승이 결국 우승이니까. 글쎄요, 근데 올해 너무 LG가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네. 일단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팬 네. 입장이기 때문에 네. 사실 불안해요. 제발 그 기복이 좀 있어서 그렇긴 한데. 4강 안에만 들어가서 가을에 그냥 유광 점퍼만 입어봤으면 있으세요? 좋겠다. 사고 싶어요. 근데 다 저기 지금 매진이라고 네, 매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삼성 팬인데요. 네. 김시진 선수 아직 던지나요? 은퇴하셨나요? 아 지난달에 저 어깨 부상으로 잠깐 쉬고 계세요. 아, 지난달에 그렇구나. 어깨가 좀 고장 나셔가지고 그래요.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 그러니까 구속이 좋잖아요. 저- 김시진. 좋지. 컨트롤도 굉장히 좋아요. 컨트롤이 제구가 좋아. 워낙 잘 되니까. 컨트롤이 좋아. 김시진은. 그러니까. 그 김희진 감독에 대해서는 설이 분분하죠. 감독 됐어요? 언제? 그러니까 이 올해 이제 넥센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넥센의 그게 김시진이 다 키워놨다 설과 영경업이 사실은 명감독이다 설이 두 가지 설이 도는데 저 김은종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사실은 투수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한두 해 그게 되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유중일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 선 감독이 다 키워놓은 거를 빼먹고 있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그래요. 뭐 안지만이니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오승환이니 해가지고 쫙 만들어 놓은 라인업 가지고 가는 거고 투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게 몇 년이 걸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 떼는 4년, 게 4년 5년 걸리죠. 예, 3, 4년 후에 발현이 된다고 봐요. 음. 그래서 투수진은 당연히 저는 김신진 감독이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넥센이 투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야수진들도 굉장히 네. 잘하고 있거든요. 뭐 주루 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건 또 염 감독의 공이죠. 사실은 밸런스가 좋은 팀이에요. 어. 전반적으로. 소리 하는 거야. 씨. 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아니 나 진짜 인정하잖아 지금. 알고 얘기하시는 듯한. 네. 좀 알지도 못해요. 어느 팀이든 잘하는 팀은 밸런스가 좋아. 밸런스가 안 좋은데 잘하는 팀은 없어. 그러니까요. 아니 어차피 하나만 한 방송에서 왜 하나만 한 얘기하는 방송에서 하나만 얘기했는데 뭘 잘못한 거야? 이제 미치겠다, 진짜. 드디어 SK 같은 경우는 그 김성근 감독 김성근의 팀의 꽃감을 다 뽑아 먹었죠. 다 뽑아 먹었죠. 더 이상 뽑아 먹을 꽃감이 없지. 이제 더 이상 그런 식의 야구는 안 돼요 SK도. 야 누가 보면 야 무슨 뭐 야구 뭐 엄청 아는 줄 알겠어. 그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음악을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이라고 이제 재작년에 아.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맞아요. 음악들이 참 좋은 음악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 나온 음반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나온 음반인데 너클볼 컴플렉스라는 음반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음악들 가사들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워낙 이름도 야구를 워낙 좋아하셔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평소에도 야구 정말 광팬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가사 하나하나에 그런 야구 팬들은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이 녹아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 하나 있는데 김은용 PD한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추천드렸잖아요. 그 너클볼이라고 재작년에 저 다큐멘터리 저 EBS 쪽에서 다큐멘터리 상 받은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너클볼을 던지는 선수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오. 너무 재밌어. 너무 잘 만들었어. 그 다큐멘터리. 진짜 촬영도 어, 좋고 편집도 최고야. 좋고 편집감도 되게 좋아요. 다큐멘터리란 이렇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 웨이크필드나 아니면 RA 디키나 뭐 니크로나 이런 선수들이 그 너클볼 선수들이 가지는 그런 묘한 정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재밌겠네요.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정말 잘 만들었어. 최고야. 최고. 질세라 저도 하나 추천할게요. 서울대 야구부의 영광이라고 야구 소설. 쓰레기 같은 소설이 있죠. 우리나라 그 프로야구의 역사가 30년 역사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프로야구 이게 아니잖아요. 프로야구 얘기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책이 평점 높던데요? 굉장히 높지. 야구 좋아하는 사람이 다 읽어봐요 그 책. 내 책 중에 제일 많이 파는 책이에요. 진짜 레알. 그래. 작가의 그 야구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책입니다. 야 누가 누구한테 사기를 친다 그러냐? 뻔뻔스럽다. 뻔뻔스러워. 그 요새 저 팬카페에도 연재하고 계시잖아요. 연재하고 있어요. 어. 하여튼 뭐 좋은 소설입니다. 좋은 소설은 맞아요? 아그 다음에 뵙게 되면 제가 한번 선물로 드려도 될까요? 네, 사인해서 주세요. 네, 그 뒤에 보면 허민 씨 추천사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럼요. 허민 씨는 요새 뭐 하세요? 사업파 그 위맵 그 고문 위메프 저 고문이나 투자하셨다는 얘기 투자, 들었어요. 예, 계속 하고 계시죠. 좋겠어. 꿈을 이룬 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제일 부럽다 진짜. 허민이 더 부럽다 진짜. 아직까지도 결혼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미혼이에요. 이혼이라고요? 미혼이라고? 미혼. 부럽니? 뭐 질투나니? 다 태어. 다시 태어나면 허민으로 태어나겠다. 난 다태비. 태어나면 비양으로 태어나고 싶어. 비양으로 태어나고 싶진 않아. 난 비양의 남자친구로 태어나고 싶어. 야, 이 개새끼야. 아, 자,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볼보하고 별점하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한 번씩 짚고 가겠습니다. 전 당연히 볼이고요. 네. 왜 볼이냐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김영하 감독이라는 우리나라의 아마 다음 영화를 또 찍을 거거든요. 김영하 감독 이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소편 찍는 데서 당연히 또 찍죠. 아니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관객이 예상보다 안 들 수는 있지만 중국에서 잘 될 거야. 중국하고 일본 뭐 이런 데 외국에 판 걸로 치면은 뭐 무조건 스토리에 대한 성공이에요. 그런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시고 보면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예요. 또 그 CG나 그다음 아까 이승훈 PD가 말한 그 만화적인 가상 현실 같은 느낌의 그런 어떤 재미도 있어요 분명. 그래서 사실 원작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게 원작이 이제 허영만 선생님의 제7구단이라는 그렇죠. 그 85년도인가요? 86년도인가요? 보물섬이라는 잡지에 이제 연재했던 만화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구단이 6개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제 7구단은 이제 새로운 구단이란 뜻이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기존에 없던 네. 뭐 그 인터넷에 있는 평 중에는 뭐 시대를 앞서갔다 뭐 제7구단의 존재를 예언했다 용병의 존재를 미리 예측했다 했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 미래를 예측한 건 아니고 그냥 재밌는 그 당시에 이제 그 80년대가 사실 우리나라 만화의 전성기인데 그 전성기를 이제 이끌었던 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은 이제 이현세 선생님이나 이제 허영만 선생님 같은 이제 만화가들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스토리 작가들이 이제 계시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대표적인 작가가 김민기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그 80년대 이제 만화사를 보면 뭐 이현세 선생님이 흥했다가 그다음에 뭐 고행석 선생님이 흥했다 이렇게 흥하는 분들 불청객 시리즈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김민기 선생님이 어느 화실에 있느냐에 따라 거기가 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현세가 찌그러질 때는 김민기가 거길 떠났기 때문에 찌그러진 거거든. 공포의 인구단은 이제 김민기 선생님이 쓰셨는데 공포의 인구단이 뭐 영화화도 되고 이러면서 이제 금전관계 이런 거에서 이제 이현세 선생님하고 김민기 선생님하고 마찰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민기 선생님이 떠나서 고행석 선생님한테로 가면서 뭐 불청객 시리즈가 흥하고 이렇게 그 사실은 우리가 보는 건 이현세 선생님이 잘 됐다가 고행석 선생님이 잘 되는 걸 보지만 사실은 그게 다 한 사람의 작품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허영만 선생님이 뭐 잘 되긴 식객이나 이런 만화들이 잘 되긴 잘 됐지만 그전처럼 이렇게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김세영 선생님하고 타짜를 마지막으로 결별을 합니다. 허영만 선생님이. 그러면서 이제 김세영 선생님은 떠나면서 허영만 선생님의 만화가 약간 스토리적으로는 좀 연출은 여전히 뛰어나지만 스토리적으로는 좀 부족하게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최근작인 이제 말에서 내리지 않는 무사나 아니면 식객이나 뭐 부자사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보다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타짜니까 허영만 선생님이 이제 그 박하 선생님이라고 박찬호 선생님하고 같이 했던 건 비트란 만화가 있었고 그 김세영 선생님하고는 이제 오한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타짜라든지 사랑해 뭐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그래요. 같이 할 때 그 작품이랑 따로 할 때 작품은 확실히 결이 좀 다르죠. 하여튼 제7구단은 근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제7구단은 스토리 작가가 누구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좀 뒤져도 안 나오는데 저는 약간 김민기 선생님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누가 스토리를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화를 볼 때는 만화가들이 스토리와 그림을 직접 그리는 그러니까 영화 감독으로 치자면 각본과 연출을 직접 하는 감독이 있는가 하면 따로따로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스토리 작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무개 글, 아무개 그림 이런 식의 그 만화 크레딧이 많았어요. 아니 누구 그게 글, 누구 그게 그림. 사실은 그 전에는 또 그런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게 처음에는 스토리 작가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었냐면 스토리맨이라고 불렸어요. 대생맨, 배경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만화가 이름만 이렇게 있고 스토리맨 취급을 받다가 김민기 선생님 뭐 이런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명 작가들이 그 당시에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힘을 점점 얻으면서 스토리 작가로 격상되고 그 다음부터 글 그림이 나온 거지. 그 전까지는 다 그냥 이현세, 허영만, 뭐 박봉성 이런 식으로만. 어떻게 보면 사실 나왔었던 거죠. 영화에서도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죠. 만화에서도 스토리 작가가 사실은 더 중요한데 그쵸. 어떤 면에서는 물론 그림도 뭐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중요하긴 하지만 연출이 너무 중요하지만 어쨌든 중요하긴 각본의 중요한 하지만서도 측면이 그 당시에는 되게 무시됐던 측면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스토리 작가들을 한번 이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좀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짚어주시죠, 이직빈님. 사실 좋았던 점 별로 없어요. 김영하 감독의 신작이었다는 것 정도. 아쉬웠던 점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제작을 직접 맡으셔서 그런지 너무 많은 것들이 과했다. 과하다 보니까 오히려 많이 놓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별점은 3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종 PD님. 예, 저는 뭐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저처럼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족 전 애하고 같이 봤는데 네. 애가 막 홈런 치고 막 이럴 때마다 깔깔깔깔 대더라고요. 예, 혹시 거기서 3D로 보셨어요? 아니 3D는 아니고 그냥 그냥 극장에서 봤는데 막 가족과 함께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고요. 별점은 원래 이제 2개 반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그 맥락상 네.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서 이 정도의 CG를 만들어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230억인데요. 그래도요. 전 230억 갖고 이 정도 만드는 거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요? 사실은 아니 왜냐면 그 아까 예를 들었던 그 피터 잭슨의 킹콩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시간적으로 더 전이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이거보다 수십 배의 돈을 더 들인 걸로 알고 그쵸,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 그 영화사에 있어서 한 걸음 더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나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3개 반 드리고 싶고요. 네. 삐양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근데요, 제가 5단계 평가 시스템별 5개.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돌침대가 뭐예요? 장수돌 침대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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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5개. 못 보셨구나.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광고 못 보셨구나. 그렇구나. 예, 중요한 건 아니니까. 저는 일단 당연히 한 번쯤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요. 아까 제가 3D를 보셨냐고 여쭤본 게 그게 이제 공이 날아올 때 정말 이제 자기 앞에 네. 날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저도 3D로 3D를 못 봤으면은 봤어요. 애가 네. 더 좋아했겠다. 네, 그래서 좀 그런 재미있는 요소가 있는 것 같고 야구 야구 공이 3D로 한번 같이 보러 가죠. 근데 야구 공이 밑에 딱 박히는 소리라든지 이런 네. 소리적인 요소도 참 좀 재밌었고요. 그래서 야구 팬들이 그냥 즐겁게 보기에 적당한 영화인 것 같고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다면 이제 그 영화 속에 TV 화면에 등장하는 이제 아름다운 미소의 그 있어요. MC 분이 있는데 이제 그 포커스가 다 날아가서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있지 그럼 있지.
찾아봅시다. 꼭 보고 싶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좀 아름답더라고 선명하게 미소가. 보였더라면, 네. 포커스를 왜 날렸지? 저는 왜 그따위로 찍어? 저는 돌침대. 별 5개. 네. 와 별이 5개. 네. 나는 별 야. 수정할래. 별 1개로 줄래. 그 포커스 날린 것 때문에 힘들었어. 별 1개 줄래. 자 이승훈 PD 볼보 별 좀 주세요. 네, 저는 보지 말 드리고요. 뭐 별로 안 봐도 되는 영화 같아요. 그리고 인정해. 별점은 2개 드릴 거고 좋았던 점 짚어보자면 CG만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이제 보면은 이런저런 상표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등장한 게 사실은 LG 엔시스라는 자막 그 상표가 굉장히 야구장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LG 엔시스가 왜 등장할까? LG 트윈스가 안 나와서 LG 엔시스를 등장시키는 걸까?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 마지막에 크레딧 올라올 때 보니까 그 렌더링 할 때 CG 렌더링 할 때 그 저 서버랑 뭐 그 컴퓨팅 이거를 작업을 LG 엔시스에서 다 해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LG 엔시스가 많이 나왔구나 생각이 좀 들어서 그 CG만큼은 정말 획기적이었는데 CG가 아쉬운 부분이 딱 한 군데 있었어요. 뭐 고릴라나 이런 거는 대단했는데 진짜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딱 하나 아쉬웠던 건 마지막에 자동차 차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막 레이팅에 쫓아오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혹시 그 배경에 관중석 보셨어요? 관중석에서 왜 막대 풍선을 치고 있는 거야? 뭘 응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저도 비슷한 거 하나 지적하는데 뭐냐면 고릴라 장면은 오히려 완벽했는데요. 이게 관중을 보통 CG로 심는다고 하잖아요. 관중 없는 데서 연기를 이렇게 원샷 연기를 합니다. 예를 네네. 들어서 채찍질을 한다든지 그런 네네. 장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장면들이 더 어색했어요. 고릴라 장면보다는 뒤에 이제 CG 처리한 그 관중 배경으로 한 장면들 네네. 있죠. 그 장면들이 오히려 좀 어색한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실제 경기장을 경기하는 걸 가서 찍어가지고 관중석 같은 걸 찍어가지고 붙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CG로 만들어 붙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사실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관중석 자체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데 뭐냐면 리액션이 영혼 없는 리액션이니까 거기서 고릴라랑 막 여자애랑 도망가고 있는데 막대 풍선을 외치는 거야. 영박이라고 하죠. 영박. 영혼 없는 박수. 어. 그런 거지 뭐. 그래갖고 이게 이 CG 담당하시는 관중석 CG 담당하시는 분들이 영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아니야. 또 만들었구나. 거기까지는 신경 쓸 여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 영화 만듦새 자체가 너무 80년대 그 스토리 흐름이라 이건 너무 중국용 영화지 우리나라용 영화는 아니었다는 김희원 씨 역할이 딱 그걸 보여줘요. 김희원 씨가 악당 역할이 그게 전형적인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스토리 배경에서 그쵸, 악당들이 그쵸. 그렇게 당하고 하는 김희원 씨 역할이 굉장히 길잖아요. 네네. 이렇게 길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네네. 방금 이승훈 PD가 지적한 그 중국 영화의 흐름상 이 김희원 씨 역할이 그렇게 확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셔가지고. 약속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죄송합니다. 다음 주 영화는 지금 다음 주에 영화가 마땅히 개봉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퍼시픽 림을 우리가 안 했잖아요. 퍼시픽 림을 하든지 아니면 강우석 감독 특집을 할까 하는데 뭐 할까요? 특집 갑시다. 강우석 감독 간만에. 특집 할까요? 간만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강우석 감독 특집 하도록 강우석 뭐야? 감독도 야구 영화 찍은 거 있다? 글러브라고. 글러브 있죠. 봤어요. 오히려 이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아니야. 왜냐하면 포커스가 날아간 여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열받네 또. 알겠습니다. 저 오늘 삐양 저 나와주신 감상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지금 벌써 1시간 반 넘게 맞아요. 지났는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갔고요. 너무 구태연한 멘트다. 좀 창의적인 네, 멘트 좀 죄송해요. 해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해. 깔고 들어가야지. 근데 일단은. 그 영화를 이렇게 좀 다양한 시선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참신했고요. 물론 들었을 때 놀랐지만 이렇게 네.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대화하시는 거 보니까 참 제가 영화를 볼 때 참 1차원적으로 보는 여러분 하지 말고 오빠들이. 오빠들이 다시 한번. 네, 오빠들이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다양한 시선이 있고 네. 분석적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 저도 영화를 볼 때 한번 이런 요소요소를 보면 참 재밌겠구나. 네. 제가 같이 너무 가서 보면 더 재밌어요. 그럴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네요. 정확한 친구야. 네. 삐약. 즐거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얼마 녹음했냐? 1시간 한 30분 정도 녹음했는데 오늘 나와주신 삐양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당신을 존경한다고 말할게요. 짠. 진짜 이런 후배가 있다니 참. 그러니까 혹시 특이한 술자리 할 어떤- 기회는 안 오겠지. 그런 나한테만 올 것 같아. 그런 나한테만 같은 일은 안 나한테만 생기겠지. 올 것 같아. 너한테는 안 갈 거야. 아니 잘 아니요. 살아라, 이 새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해야죠. 나도 함께 하겠네.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해야죠. 예. 인필드 플라이가 뭔지 아냐고. 당신이 그걸 맞추면 알지만 말을 안 한다고 몇 번 얘기했는데. 그런 기회가 있다면 참. 내가 보기에 이재익의 야구 상식으로 아는 건 한 고의사구 정도까지만 알 것 같아. 고의사고는 알겠지. 공필성.
아니 공필성 뭘 나오지만 공필성이야. 보이스한 거 아, 아니야. 이거 데드볼이구나. 아니 웃기려고 한 거지 빵 터졌잖아 지금. 데드볼이 아니라고 그리고. 몰라 하여튼. 히트바이 오줌마루 피치드볼이라고. 죽겠어. 그만 좀 해. 오줌마루 죽겠어 지금. 미치겠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다 강우석 특집으로 만나 뵙기로 하고 오늘 나온 삐양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삐양과 함께하는 방송 시네타운 19 63회 이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